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6일 수요일장 파이널샷 시작합니다. 이제 11월의 거래일도 오늘을 포함해서 3거래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번 달 변동성이 컸었던 만큼 투자자분들께서 대응하기에 쉽지 않았던 한 달이었는데요. 그래도 이렇게 한 달의 끝으로 갈수록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금 고개를 들면서 오늘 우리 시장의 방향성은 긍정적입니다. 원달러 환율도 1,460원대로 조금은 안정화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오늘 양시장에서 강력하게 유입되면서 시장이 상승으로 또 다시 시도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마켓 A컷을 통해서는요. 이번 달 정리 한번 해보고 그리고 12월 달 우리가 어떠한 섹터를 봐야 될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들어서 우리나라의 지수가 정말 많이 올랐습니다. 코스피가 11월 24일 종가를 기준으로 했을 때 한 60% 정도의 상승을 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요. 그냥 단순하게 지수에만 투자하신 분들은 60% 정도의 수익률을 가져가셨을 겁니다. 나스닥은 15%, S&P 500이 14%, 홍콩이 30%, 니케이가 21% 상승한 것과 비교한다면 우리나라의 상승률은 정말 놀라울 정도였고요. 그것을 주도했던 게 반도체 기업들이었습니다. 특히나 반도체 기업들 많이 상승한 만큼 최근에 AI 거품과 함께 좀 흔들림이 있는데요. 다음 장을 통해서 이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반도체 관련 기업들 공급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AI 수요는 강력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은요. 수요가 증가하고 감소하는 것보다는 공급에 조금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삼성전자의 증설 신호가 나타났을 때 단기적으로 메모리 가격의 조정 위험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시장에서는 AI 버블론과 함께 이러한 부분까지 반도체 기업들에게는 좀 부담으로 작용하는 듯한데요. 왜냐하면 투자 대비 회수율 자체가 감소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빨간색 그래프를 보게 된다면 투자 대비 회수율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회수율 자체가 조금은 주춤거릴 수 있다는 거고요. 캐펙스가 증가할수록 그럴 가능성이 크다는 거겠죠. 특히나 하지만 이 시장에서는요. AI 경쟁이 지금도 지속되고 있는데 마치 내시 균형처럼 지속되고 있다라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의 눈치를 보면서 투자를 계속적으로 한다는 건데요. 글로벌 기업들이 어느 한 곳이 투자를 멈추게 된다면 그 멈춘 기업이 도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현재 만들어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도태되지 않기 위해서도 계속해서 투자를 선택할 것이다라는 분석이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누구도 투자를 멈출 수 없는 상황이 이루어졌고요. 글로벌 AI와 서버 투자가 지속적으로 진행되는 건 메모리 수요는 꾸준히 이어진다는 거고 현재 우리가 공급에 집중하고 있지만 공급보다는 수요의 확장성에 더 집중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특히나 외국인들의 좀 방향성이 변화한 것도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외국인들이 올해 들어서 1월부터 누적 순매수에 대한 그 규모를 그래프로 도식화한 것입니다. 외국인의 수급이 10월 들어서 이제 SK하이닉스에서 삼성전자로 변화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역시나 삼성전자가 증설을 하고 있는 게 SK하이닉스에게는 공급적으로 좀 불리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고요. 지금 이 빨간색 그래프가 외국인의 SK하이닉스 매수세 그리고 검은색이 삼성전자의 매수세인데 지금 역전한 게 10월 들어서 확인이 되고 있죠. 하나투자증권은 삼성전자를 선호하는 게 합리적인 판단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내년 초에 수요 회복 대비 장비주의 비중, 특히나 증설로 인한 장비주를 좀 눈여겨봐야 된다. 비중 확대하는 것도 괜찮다라는 코멘트까지 더해지고 있으니까요. 삼성전자 향해 장비주를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반도체가 이렇게 흔들거리면서 시장에서 그렇다면 다음 주도주는 어떤 걸 봐야 되냐라는 이야기 많이 나오고 있는데 최근 증권가에서 바이오 관련 기업들에 대한 뷰가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증시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지금 미증시에서 빅테크에서 빅파마로 주도주가 교체되는 그러한 조짐이 현재 포착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 빨간색이 미국 빅파마고요. 그리고 검은색 선이 빅테크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11월 들어서 이 그래프가 좀 역전되는 현상이 지금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빅파마의 수익률이 빅테크의 수익률을 지금 역전한 상황이고요. AI 버블 논란이라던가 반도체 기업들의 조정이 지속됐을 때 이렇게 대안 섹터로 바이오주들이 주목을 받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
우리나라도 지금 비슷한 추이입니다. 아직은 바이오가 역전을 하진 못했습니다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반도체가 꺾일 때 바이오가 들고 올려나오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지금 현재 구간에서 점점 더 이 격차가 좁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최근 2주 사이에 외국인의 수급이 반도체에서 바이오로 조금 넘어가려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특히나 국내 같은 경우에는 기술 수출이라던가 M&A 확대 그리고 임상 일정이 겨울과 그리고 1월 달에 계속적으로 이어질 예정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기대감도 작용하고 있는 듯합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외국인의 수급에 더해져서 중장기적인 성장성까지 더해지면서 바이오 관련된 기업들이 주목을 받고 있는 거고요. 보시는 것처럼 최근에 국내 관련된 바이오 기업들이 미국이라던가 미국 외 국가들에게 라이선스 아웃 기술 수출 계약이 진행되고 있다는 소식이 심심치 않게 들려오는 만큼 기술 수출에 대한 기술력을 갖고 있는 기업들을 눈여겨보시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다음 장을 통해서 바이오 기업들을 이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미국 빅파마 투자가 지금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M&A라든가 직접 투자 같은 경우에는 현재 33%가량 증가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기술 도입도 29%가량 증가했습니다. 연구 개발뿐만 아니라 라이선스인 그러니까 기술을 사들이는 바이오 기업들이 지금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역사적인 고점 수준까지 이 투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나 우리나라의 상승 동력은 올해 조 단위 기술 수출이 무려 4건으로 역대 최대를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평균 계약 금액을 보게 되면 이 빨간 색깔 그래프 막대 그래프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21년과 24년까지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4억 달러에 좀 밑도는 그런 수치를 기록했었는데 갑자기 올해 들어서 2배 이상 상승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투자증권에서는 12월 이후에 바이오주가 주도주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글로벌 제약사의 파이프라인이 공백기에 접어들었는데 기술 수요가 폭증할 수밖에 없는 근거이고 반도체에 대한 변동성이 바이오 기업들의 자금 이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분석을 하면서 바이오 관련된 섹터를 눈여겨봐야 된다라고 코멘트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다음 장을 통해서 이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다가 오늘 2차 전지 관련 기업들 역시나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고요. 대표적으로 3가지 이슈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전고체 관련해서 긍정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LG화학이라던가 LG엔솔, 삼성 SDI, SK온과 같은 반도체 2차 전지를 대표하는 셀 기업들이 전고체 상용화에 지속적으로 나서고 있다, 속도전을 내고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고요. 이로 인해서 전고체가 상용화가 되게 된다면 확실히 화재라던가 이런 발열 위험성에서는 좀 한 걸음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시장의 주목을 받을 수 있겠죠.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전고체를 주목해 봐야 된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리튬 가격이 20%가량 급등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중국에서 탄산 리튬 가격이요 90위안에 근접을 해서요 16개월 사이에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특히나 중국에서 현재 ESS라던가 전기자동차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는데 이게 탄산 리튬 가격의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거고요. 지금 중국에서는 내년에는 탄산 리튬 가격이 2배 이상 상승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전망까지 나오면서 최근에 소재, 양극재, 배터리 관련된 기업들의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고 있고요. 이것이 바로 오늘 주가에도 작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 번째로는 국내 이슈인데요. 화학기업들의 구조조정에 본격적으로 나선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롯데케미칼이랑 HD현대케미칼이 NCC 통합을 논의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중국에서 공급 과잉이 지속적으로 일어나다 보니까 정부에서 감축을 권고했고요. 그거의 일환으로 지금 NCC 통합 논의가 지속되고 있는 건데요. 지금 업황이 부진함이 계속되면서 화학 관련 기업들 주가가 정말 지지부진한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는데 지금 굉장히 의미 있는 첫 구조조정 모델이 탄생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이로 인해서 전통적인 화학 관련 업황을 지금 영위하고 있는 기업들 실적이 개선될 거고 바닥을 딛고 반등할 것이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화학 기업들 가운데 2차 전지 소재 사업을 같이 영위하는 기업들이 있죠. 대표적으로 LG화학 같은 게 있을 것 같은데 이러한 기업들을 한번 주목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소재 섹터 전반적으로 수급이 유입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간략히 일정이 있는 이슈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가지가 있는데 우선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기업도 오늘 주목받는데 지금 트럼프가 종전한 합의에 대해서 매우 가까워졌다라고 하면서 러시아 우크라이나에 대한 협정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고 있고 오늘 이로 인해서 인프라라던가 중장 및 재건 관련 기업들이 강세를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거는 최근에 언급이 있을 때만 좀 변동성이 나타나고 있고요. 내일이죠. 우주항공 관련된 누리호 4차 발사가 이제 진행이 됩니다. 오늘 발사대 기립이 완료됐고 최종 점검을 진행하게 되는데 만약에 4차 발사에 성공하게 된다면 우주항공 관련 기업들의 주가 레벨업이 또 다시 가능하다는 점, 이를 앞두고 오늘 우주항공 관련 기업들도 일부 종목을 중심으로는 상승력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서 이슈가 있는 일정 있는 기업들 단기 모멘텀 부분에서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네, 이렇게 마켓 메이크업 브리핑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2시 구간 우리 시장은 어떻게 움직임 가져가고 있을까요? 김주영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네, 시장 2시 10분 구간 지나가고 있습니다. 시장 흐름 같이 한번 체크해 보시죠. 미국발 훈풍에 오늘 국내 증시도 온기가 확산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간밤 구글을 중심으로 한 이 기술주들의 상승세를 확인했고요. 또 12월 기준금리에 대한 인하 기대감들도 높아진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3대 지수 하락으로 출발을 했는데 이 낙폭을 모두 만회하면서 상승 전환에 성공을 했는데요. 오늘 국내 증시도 오후장 들어서 상승폭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현재 구간 코스피는 2% 넘는 상승세, 코스닥도 1.8%대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중 흐름 통해서 좀 더 자세하게 짚어보시죠. 코스피 먼저 확인해 보시면요. 오늘 코스피 상승으로 출발하기는 했지만 3,900선을 하회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장중에 이 상승폭을 계속 확대해 나가면서 결국에는 3,940선 위로 올라선 모습 확인되고 있는데요. 오늘 일중 고점이 3,946포인트였고요. 현재 코스피는 3,943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IT 투톱,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는 향방이 좀 엇갈린 모습들이 확인되고 있는데요. 그래도 삼성전자가 강세 흐름을 이어가면서 코스피를 견인하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코스닥도 체크해 보시죠. 네, 오늘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오후장 들어서 점점 상승폭을 키워갔다라는 점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닥의 경우에는 일중 저점이 859포인트였고요. 일중 고점 870선을 복귀해 냈습니다. 2차 전지주들 또 제약바이오주가 강세 흐름을 이어가면서 코스닥 종가 기준으로 했을 때 4거래일 만에 빨간불 켜고 있다는 점 참고해 보시고요. 현재 872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수급적인 부분들도 확인해 보시죠. 오늘 원달러 환율이 하락을 하면서 외국인들 현물 시장, 선물 시장 모두 순매수 이어가고 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 체크해 보시면요. 외국인의 경우에는 2,600억 원 이상 담아내고 있고요. 오늘 기관의 매수세가 강합니다. 오늘 1조 이상 담아내면서 코스피를 견인하고 있는 모습 확인되고 있고요. 개인의 경우에는 1조 3천억 원 이상 차익 실현에 나서고 있다는 점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수급 상황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세 확인됩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들의 매수폭이 좀 더 큰 모습 확인되고 있는데요. 오늘 1,100억 원 이상 담아내고 있고요. 기관의 경우에는 900억 원 이상 순매수 취하고 있습니다. 개인은 오늘 차익 실현에 나서고 있다는 점도 체크해 보시죠. 네, 이어서 오늘 시장에서 많이 검색하고 있는 키워드들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키워드는요, 제약바이오 확인되고 있습니다. 오늘 반도체가 조금 쉬어가면서 제약바이오주들이 강한 흐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12월 기준금리에 대한 인하 가능성, 또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영향을 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베센트 재무장관이 크리스마스 이전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파월 연준의장의 후임을 결정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밝히면서 또 시장의 이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좀 더 커지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소식들이 더해지면서 미국에서는 10년물 국채금리 4%까지 내려온 모습도 확인이 됐는데요. 오늘 제약바이오주들 흐름 같이 한번 체크해 보시죠. 네, 앞타바이오 현재 구간 11%대 급등하고 있고요. 오스코텍도 9%대 강세 흐름 확인되고 있습니다. 오늘 제약바이오주 가운데 52주 신고가를 경신한 종목들 참 많았는데요. 오스코텍 그리고 SK바이오팜, 리가켄바이오 등이 오늘 신고가 경신을 해냈고요. 또 삼성 SP홀딩스의 경우에는 변경 상장 이후에 2거래일 동안 급락을 했는데 오늘 드디어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9%가량 강세 흐름 이어가고 있다는 점 확인해 보시죠. 이어서 다음 키워드도 열어보겠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는 원전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마치고 귀국을 했죠. 튀르키예에서 원전 관련해서 MOU를 체결을 했습니다. 지금 튀르키예에서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하려고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수주 기대감이 더해진 상황이고요. 또 지금 튀르키예 안에서는 원전이 제로, 그러니까 0%로 가동이 되고 있는데 2050년대까지는 29%로 비중을 확대한다라는 이야기도 나오면서 시장에 기대감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원전주들도 흐름 강한데요. 같이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대건설의 경우에는 8%대 급등 이어가고 있고요. 우진도 6%대 강세 확인되고 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6.2%대 강세, 한정기술 5.6%, BHI도 5.1%가량 상승하고 있다는 점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장 흐름 확인해 봤고요. 이어서 종목별 특징은 종목 파인더 통해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요일에 파이널샷 함께하고 계십니다. 신민영입니다. 이번에는 종목 파인더 통해서 보다 자세한 종목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 가지 특징주들 한자리에 모아봤는데요. 이 안에서 첫 번째로 살펴볼 종목은 바로 SK하이닉스입니다. 오늘 반도체주 전반에 좀 희비가 엇갈리는 모습인데 간밤에 엔비디아의 주가가 하락한 영향으로 엔비디아의 대표적인 밸류체인 SK하이닉스 주가 동반 약세 보이고 있습니다. 구글이 개발한 AI 전용 칩 텐서 처리 장치 TPU가 엔비디아의 그래픽 처리 장치 GPU의 대항마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에 기술주 전반이 상승 마감했는데 다만 엔비디아는 M7 기업 중에 유일하게 하락 마감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TPU와 GPU의 대결 구도가 시장에서 형성되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엔비디아의 GPU의 경우에는 사용 목적이 다목적이라는 점에서 강력한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AI 연선이나 그래픽 작업, 게임 등의 다목적으로 활용이 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구글의 TPU는 AI 전용 딥러닝 모델과 추론에 특화되어 있는 칩입니다. 아키텍처, 설계 방식에도 차이가 있는데 엔비디아의 GPU는 병렬 처리 중심이고 구글의 TPU는 행렬 연산과 텐서 연산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GPU는 범용성을 갖고 있다, 폭넓은 호황성을 갖고 있다라는 게 가장 큰 장점이고 구글의 TPU는 빠른 AI 연산 속도로 시장에서 주목을 끌어가고 있죠. 반면 엔비디아의 GPU는 전력 소모가 크고 비싼 가격이 단점으로 꼽히고요. 구글의 TPU의 경우에는 제한된 호환성을 갖고 있어서 구글 클라우드 전용이라는 점은 서로 단점으로 함께 꼽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TPU가 시장에서 주목을 받자 엔비디아 측은 이 TPU의 부상을 의식하듯 이제 SNS에 GPU의 우수성을 정면으로 또 이렇게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구글을 정면으로 견제하는 듯한 이런 코멘트를 SNS X 공식 계정에 올리기도 했는데요. 구글의 AI 칩의 어떠한 성과를 굉장히 큰 진전을 이뤘다, 축하한다라고 평가를 하면서도 우리 칩은 업계보다 한 세대 앞서 있다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모든 AI 모델을 구동하고 컴퓨팅이 이뤄지는 모든 것에서 이를 수행하는 것은 우리 엔비디아의 플랫폼뿐이다라는 강조하는 글을 올리기도 했는데 앞으로의 경쟁 구도에 시장이 계속 주목을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반도체주 분위기도 함께 체크해 보시죠. 오늘 SK하이닉스의 경우에는 이러한 영향을 받으면서 약세 구간에서 움직이다가 그래도 장중에 다시 상승으로 돌아서려는 움직임, 강보합권으로 다시 올라오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두산테스나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종목들 탄력 괜찮습니다. 2에서 3% 가까운 오름세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유진테크와 리노공업도 오늘 장중 내내 빨간불 켜주러 오는 움직임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첫 번째로 반도체주 분위기 살펴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특징주 열어볼까요? 네, NC소프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로 4거래일 연속 강세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 NC소프트를 두고 이제 증권가에서도 긍정적인 분석을 계속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래에셋증권과 신영증권이 오늘 리포트를 내놨는데 신영증권에서는 목표 주가 31만 원까지 끌어올리는 리포트 제시를 했고요. 일단 미래에셋증권에서는 지급 수수료율이 급감할 것으로 기대된다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30% 수수료 정책이 붕괴 임박
임박했다라는 건데 애플과 구글에서 하고 있는 이 30% 수수료 체계 균열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인앱 결제 수수료의 대대적인 인하가 있을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업계에서는 현재 30%대의 수수료율이 17%대로 감소될 것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에 따라 1,000억 원 수준의 지급 수수료가 이제 올해부터는 추가로 절감될 것이다라는 그런 예상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미래에셋은 목표 주가 28만 원까지 제시를 했고요. 이 신영증권에서도 지급 수수료율 감소 등의 구조적인 변화를 논의해야 할 때다라면서 신작의 기대감, 이 아이온2 관련 기대감을 제거한다고 하더라도 현재 주가가 역사적인 저점 수준에 위치해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는 이제 실적이 턴어라운드를 하고 26년부터는 영업이 크게 증가하면서 무려 1,300% 넘게 급증할 것이라는 전망을 제시하기도 했고요. 목표 주가 31만 원으로 끌어올렸습니다. 키움증권에서도 최근에 내놓은 리포트에서 여전히 NC소프트 게임 업종의 탑픽으로 유지를 한다라고 했고요. 43만 원까지 가장 높은 목표 주가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아이온2 성공을 통한 안착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고 MMORPG 쪽에선 절대 강자로 자리매김했다라는 분석입니다. 아이온2는 출시 초반에는 잡음이 좀 있었지만 그래도 잘 극복해 나가면서 안정화 국면으로 넘어가고 있다는 평가도 함께 받아갑니다. 오늘 게임주 분위기 함께 살펴볼까요? NC소프트의 경우에는 장중에 상승폭 좀 반납하긴 했지만 3%대 오름세로 현재 움직이는 모습. 넥서스, 넥슨게임즈 같은 종목들 두드러지는 가운데 넥서스가 11%대 급등세로 치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넷마블도 오늘 4%대로 탄력 괜찮고요. 크래프톤도 1% 안팎의 오름세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게임주도 함께 살펴봤고요. 이어서 이슈가 있는 세 번째 종목 열어보겠습니다. 네, 롯데케미칼도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석유화학주들도 전반적으로 굉장히 양호한 흐름을 연출하고 있는데 이제 정부 수준에서 구조조정에 나선다라는 이야기가 지난 여름부터 있었고요. 이러한 사업 재편 추진이 본격적으로 이뤄질 것이라는 기대감 받아가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석유화학 사업을 재편을 추진하는 데 가장 큰 배경은 중국발 공급 과잉이 나타나면서 시황이 악화했기 때문이고요. 정부에서 내놓은 방안이 전체 NCC 생산 능력을 좀 감축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현재 생산 능력의 18%에서 25% 수준에 해당하는 270에서 370만 톤의 규모를 자율적으로 감축하라라는 안을 내놓은 상황인데 관련해서 특별 법안의 경우에도 오늘 법사위 안건으로 상정이 된 상황이고 내일 국회 본회의에 부의될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롯데케미칼과 HD 현대케미칼이 가장 먼저 손을 좀 뻗으면서 나서는 움직임 보여줬는데 현재 이 회사가 대산의 석유화학단지에서 각각 운영해오고 있는 NCC를 통합하겠다라는 안을 내놨습니다. 이에 따라서 HD 현대 공장만 가동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러한 논의를 통해서 이번 주 안으로 협의를 하고 공장의 통합 여부를 확정한 다음에 사업 재편안을 공식으로 제출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오늘 주가에도 작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업계에서는 이렇게 롯데케미칼과 HD 현대케미칼이 내놓은 사업 재편안에 상응하는 지원책을 정부가 내놓게 되면 나머지 업체의 사업 재편에도 속도가 붙을 것이다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고요. 이 두 회사가 현재 지분으로 얽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해관계 조율이 상대적으로 쉬웠다라는 분석도 함께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석유화학주 분위기도 함께 살펴보시죠. 대한유화가 오늘 가장 큰 오름세 보이고 있습니다. 10% 가까운 급등세. LG화학도 8%대 오름세로 움직이고 있고요. 동성케미칼도 4에서 5%대 오름세입니다. 롯데케미칼은 장중에 상승폭 좀 내주면서 강보합권 흐름으로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오늘 이슈가 있는 종목들 함께 점검을 해보셨고요. 이어서 놓치지 말아야 할 특징주들 전문가와 함께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데일리온 김태훈 파트너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오늘 파트너님이 꼽아주신 첫 번째 특징주 화면으로 먼저 열어보겠습니다. 네, 삼성 SDI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리튬 그리고 2차 전지 섹터도 동반 강세 흐름 두드러지고 있는데 삼성 SDI도 삼성그룹의 2차 전지 제조사로 오늘 6%대 강세로 움직이는 모습이네요. 오늘 흐름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전반적으로 삼성 SDI뿐만 아니라 뭐 LG 엔솔도 그렇고 이 2차 전지 전반에 걸쳐서 매수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제 많이 하락을 했다는 부분이 가장 큰 이유가 될 수 있겠지만
지금 그 우리나라 정부에서 발주를 하는 ESS 에너지 저장 장치에 대한 2차 발주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지난번 1차 때는 삼성 SDI가 전체 8군데 중에 6군데를 싹쓸이해서 가져왔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삼성 SDI가 내놓은 게 3원계 배터리였습니다. 오늘 기본 주력으로 이제 3원계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이 LG 엔솔은 중국에 갖고 있던 중국에서 양산하고 있는 LFP 배터리를 한국에서 양산을 해서 이번에 ESS에 대응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거기에 대한 준비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삼성 SDI와 LG 엔솔의 이 일합이 굉장히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삼성 SDI는 이번에도 3원계를 내놨습니다. 하지만 내년부터 삼성 SDI도 LFP 배터리를 양산합니다. 이게 LFP 배터리는 기본적으로 에너지 저장 장치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가성비가 있는 배터리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중국 업체들도 LFP 배터리를 갖고 이 ESS를 대응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그 비싼 3원계 배터리를 갖고 하고 있어서 좀 오버스펙이다라는 말까지 나오기도 했죠. 하지만 여전히 LFP 배터리를 양산하고 있는 것은 LG 엔솔만 지금 양산하고 있고 삼성 SDI는 내년부터 SK온도 마찬가지로 내년부터 양산을 예정하고 있기 때문에 요번에 그러니까 정부에서 발주하는 ESS는 여전히 그 3원계를 갖고 이 삼성 SDI는 대응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번에 1차 때도 6군데를 싹쓸이 했던 것은 무엇보다도 국내에서 이런 3원계 배터리를 양산한다는 점이죠. 그런 면 때문에 삼성 SDI에 대해서 이번 2차도 얼마간에 그 발주한 것 중에 얼마간에 수주를 할 가능성이 높고 또 LG 엔솔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 LFP 배터리를 양산을 해서 대응을 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LFP 배터리가 LG 엔솔은 지난번보다 좀 좋은 성적을 거두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ESS 때문에도 지금 2차 전지 쪽에 전반적으로 매수가 유입되고 있고요. 그 중에서 삼성 SDI를 관심권에 놓고 보셔야 되는 이유는 오늘 주가 30만 원을 돌파해서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다는 점도 있지만 이 삼성 SDI는 기본적으로 그 전기차용 배터리뿐만 아니라 ESS용용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현대차와 함께 올 연초에 모유를 맺은 게 현대차가 갖고 있는 보스턴 다이내믹스에 들어가는 이 로봇용 배터리 이거를 개발을 해서 이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양산에 대응해 주기로 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아직까지 양산에 대해서 이제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양산에 대해서는 그 설들만 무산하기 때문에 그런데 일단은 이 현대차와 삼성 SDI가 이 로봇용 배터리를 개발하는데 모의를 체결해서 서로 협력하기로 했다는 사실은 전초에도 보도가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좋은 결과물을 내놓는다면 삼성 SDI는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는 삼성전자 계열사의 로봇 배터리뿐만 아니라 현대차의 보스턴 다이내믹스에 들어가는 로봇 배터리도 양산할 수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로봇 배터리 시장에 처음부터 출발점에서부터 좋은 그 발판을 마련해 놓고 출발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실적이 굉장히 좋아질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전기차 배터리뿐만 아니라 ESS 배터리뿐만 그리고 또 더 나가서 로봇 배터리까지 삼성 SDI는 다양한 사업 시장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 SDI의 성장성이 굉장히 높은 것이죠. 그래서 혹자는 전문가분 중에 또 혹자는 이 결국은 궁극적으로 LG 엔솔을 삼성 SDI가 역전하지 않겠냐라는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길게 보면 그럴 가능성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삼성 SDI는 기존의 전기차 배터리가 주력인 시장에서 이제 ESS와 로봇 배터리를 갖고 LG 엔솔과 경쟁할 수 있는 회사로 성장하고 있다는 부분에서 삼성 SDI에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될 타이밍입니다. 네, 삼성 SDI에 특히 더 관심을 가져가 보자라는 의견 해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주 이렇게 정리해 보겠고요. 이어서 두 번째 특징주 열어보겠습니다. 네, 한국항공우주 여기도 오늘 3거래일 연속 상승세 이어가고 있고요. 현재도 2%대 강세에 포착되고 있습니다. 누리호 발사가 이제 D-1으로 다가왔고 27일 새벽에 쏘아올릴 예정이라는 소식도 모멘텀이 돼주고 있고 해외 수주에 관련해서도 이야기 들려오고 있는 상황. 한국항공우주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 항공우주 이 카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말들이 많았는데요. 특히나 이제 카이가 지난번에 이제 한국형 전투기에서 KF-21 보라매 전투기를 양산하는 데 있어서
초도 물량을 원래는 계획이 40대였지만 지난번 정부에서 20대로 갑자기 줄인다고 그래서 난리가 났었죠. 실제로 그때 20대로 줄여서 생산을 했다면 아마도 관련된 부품업체들이 연쇄 도산하면서 이 한국형 전투기는 실패했을 겁니다. 하지만 우여곡절 끝에 다시 40대로 늘려놨고 그것 때문에도 정상적으로 KF-21 보라매 전투기 사업이 제대로 된 사업을 탈 것 같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제 이 그러니까 확실히 이제 한국 우주는 탄력을 받고 이제 갈 가능성이 큰데요. 특히나 이번에 대통령께서 이재명 대통령이 그러니까 중동을 가시면서 UAE와 이런 방산 쪽에도 협력을 하신 부분에서 이 KF-21에 대한 그 양산 수출이 UAE에서 먼저 터질 수 있겠다라는 말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중동 지역에 UAE뿐만 아니라 사우디도 그렇고 이집트도 그렇고 옛날 구형 미그 전투기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구형 전투기를 교체해야 될 필요가 있고 4.5세대 전투기로서는 KF-21 보라매 전투기가 가장 적합하다고 할 수가 있죠. 가성비도 좋고 무기 장착이나 또 나중에 스텔스기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 이런 부분을 봤을 때 한국형 전투기가 가장 좋은 초이스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 수출만 많이 말씀하시는데요. 지금 현재 한국 항공우주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방사청, 즉 우리나라 국군을 위해서, 우리나라 공군을 위해서 이러한 무기들을 만들어 왔던 회사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방사청에서 이 의료 부분에서 이제 그 응급 헬기라고 그러죠. 응급 헬기에 대한 발주가 이번에 나왔습니다. 그 규모도 꽤 상당한데요. 한 1,630억 정도의 이런 이 수리온 헬기를 변형을 해서 응급용 헬기로 만드는 그런 사업을 이번에 발주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내수 쪽 한국 방사청에서 내놓는 이런 내수 쪽에 대한 발주들이 결국은 한국 항공우주에게 날개를 달아주는 꼴이 되는데, 왜냐하면 기존에 이런 FA-50 전투기 같이 이제 한 120여 대를 세계적으로 수출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군에도 이제 공군에도 납품을 했었고요. 그런데 이것뿐만 아니라 수리온 헬기도 본격적으로 이제 수익화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수리온에 대해서 다양한 변형 모델들을 내놓으면서 이 부분을 해외 수출까지 연결시킬 수도 있고, 또 방사청에서 관련된 매출을 일으켜주기 때문에 한국 항공우주는 지난 3분기 때 실적된 매출과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둔화되는 모습에서 이제 실적 피크를 친 게 아닌가라는 우려가 있었지만 그 부분을 말끔히 씻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런 방사청에서 그러니까 내수 쪽에서 매출이 발생시켜 주는 것은 안정적인 성장을 담보한다는 측면에서 한국 항공우주의 실적에 대해서 안정감을 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한국 항공우주관도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될 그런 타이밍입니다. 네, 한국항공우주 만나봤습니다. 무엇보다 실적에 대한 안정감을 계속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라는 점. 오늘은 특히나 누리호 관련 이야기도 많은 주목받고 있는데, 누리호 4차 발표가 이제 최종 발사 시간을 오늘 오후 8시쯤 발표할 계획이라고 하니까요. 함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 특징주 정리해 보겠고요. 이어서 오늘의 포착 종목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위기 괜찮은 수요일장인데 어떤 종목 알려주시겠습니까? 네. 오늘은 원전 쪽을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지난 밤에 미국 쪽에서 트럼프 정부에서 이번에 대형 원전 8개를 발주를 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8주가 이게 웨스팅하우스라고 여러분 아시겠지만 미국의 대표적인 원전 회사인데요. 이 웨스팅하우스가 이제 실제로 웨스팅하우스의 AP1000이라는 원자로를 설치한 대형 원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실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그러니까 웨스팅하우스의 최대 주주는 일본의 도시바였습니다. 근데 도시바가 이 미국 조지아주에서 얼마 전, 한 10여 년 전쯤에 이 대형 원전을 짓다가 결국은 파산했죠. 그래서 웨스팅하우스도 챕터 11 신청하는 꼴이 됐고, 결국은 도시바는 이 웨스팅하우스를 매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캐나다의 펀드 회사가 이 웨스팅하우스의 최대 주주로 이름을 올리고 있죠. 그렇게 된 이유가 조지아주에 건설했던 그 대형 원전, AP1000을 갖고 만들었던 대형 원전이 처음에는 150억 달러를 예산을 갖고 시작했는데 결국은 결과물은 300억 달러가 넘어섰습니다. 그건 이런 대형 원전을 오랜만에 짓기 때문에 발생한 실수도 있겠지만, 그런 대형 원전을 오랫동안 짓지 않아왔기 때문에 미국의 업체들이 이런 대형 원전을 건설하는 데 있어서 경험이 없다는 것이죠. 이미 한 20여 년 전, 한 30년 됐나요? 쓰리 마일 아일랜드 사건 때문에도 미국은 대형 원전을 안 짓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전력이 이제 노후화되고 문제 때문에 한번 지었는데 짓는 거에서 일본 도시바가 손을 들고 나가버린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는
그 미국의 원전 르네상스에서 최근까지도 이러한 대형 원전을 지어봤던 그런 한국 회사들이 여기에 참여할 겁니다. 그 대표 주자가 바로 현대건설이죠. 현대건설은 우리나라 국내에 있는 원전들 지었을 뿐만 아니라 웨스팅하우스와 오랫동안 협력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웨스팅하우스가 짓고 있는 이 미국의 원전 르네상스에 들어가는 대형 원전들은 거의 대부분을 이 현대건설이 맡아서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얼마 전에 그 텍사스주에 있는 페르미 프로젝트라고 해서 대규모 이제 에너지 발전 단지를 만드는 사업이 있었는데요. 네. 그 사업에 대한 기초 설계도 현대건설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내년에 이 전 세계적으로 국내 원전뿐만 아니라 신한울 원전 3호기, 4호기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원전 수주에서 있어서 약 한 39억 달러 정도의 이미 그 수주 물량을 갖고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현대건설은 국내 뭐 아파트형 공장 그 건 때문에 이제 부동산 PF 때문에 문제가 좀 많아서 그 부분을 해결하느라고 굉장히 고생을 했지만 네. 결국은 현대건설이 성장하는 것은 역시나 원전이라는 이런 프로젝트, 이런 어떻게 보면 특수건설인데요. 이런 쪽에서 대규모 수주를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할 수 있는 그 실력으로 결국은 실적을 가져갈 가능성이 크고요. 이 회사는 일단 매수가는 66,000원 미만에서 분할해서 매수하시면서 매수 단가를 낮추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매수 수량을 가장 많이 늘리시고 일단은 손절가는 6만 원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목표가는 10만 원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현대건설 짚어주셨습니다. 미국 원전 르넥사스가 펼쳐지고 있는 가운데 대표적인 수혜주로 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짚어주셨고요. 목표가 10만 원까지 바라보자라는 의견이었습니다.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미 뉴욕 증시가 이틀 연속 상승 마감했다. 12월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확대된 가운데 알파벳을 중심으로 인공지능 관련 대형 기술주의 랠리가 이어졌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날 S&P 500 지수는 0.91%, 나스닥은 0.67%, 다우 지수는 1.43% 상승 마감했다. 장 초반 약세로 출발한 주요 지수들은 장 후반 강하게 반등했다. 시장은 12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0.25%포인트 금리 인하 가능성을 80% 이상 반영하고 있으며 뉴욕 연은 총재 발언 이후 인하 기대가 더욱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차기 연준 의장 후보로 백악관 NEC 케빈 헤셋 위원장이 검토된다는 소식도 투자 심리에 영향을 줬다. AI 종목 중에서는 알파벳이 1.6% 오르며 사상 최고가를 다시 썼다. 메타가 구글의 AI 칩 TPU 사용을 검토한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엔비디아 대체제로서의 기대가 부각됐다. 반면 엔비디아는 2.6% 하락했다. 시장에서는 AI 칩 경쟁이 본격화하며 기술주 중심의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차기 의장으로 케빈 헤셋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다. 그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대표적 경제 참모로 트럼프 정부가 선호하는 기준금리 인하에 우호적인 인물로 알려졌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예상을 뒤엎는 인사 결정을 해온 만큼 최종 발표 전까지는 확정할 수 없다는 평가가 나온다. 헤셋 위원장은 인선 초기부터 차기 의장 후보군 최상위권에 있었으며 확장적 통화 정책을 강화할 수 있는 인물로 금융시장의 관심을 받아왔다. 시장에서는 그가 지명될 경우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백악관 대변인은 최종 결정은 아무도 모른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지난달 헤셋 위원장을 포함한 5명의 후보군을 제시했으며 이 가운데 케빈 워시 전 연준 이사,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 미셸 보먼 부의장, 블랙록의 릭 라이더 CIO 등이 포함됐다. 베선트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크리스마스 이전 단수 후보 발표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자, 코스피 5천 시대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말로 없는 쏘아 올릴 수 있을 만한 좋은 업종과 종목까지 선정해드리는 이재선의 말로 없는 시즌2입니다. 자, 오늘도 이데일리온의 이재선 파트너와 함께 종목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파트너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이번 주, 지난주도 그렇고 최근에 계속 시장이 출렁출렁 거리더니 오늘은 또 갑자기 또 불기둥을 쏘아 올리고 있습니다. 이 시장은 참 갈피를 잡을 수가 없네요. 네, 맞습니다. 네. 쉽지 않은 시장인 것 같아요. 어제 같은 경우는 사실 올라가도 이상할 게 없었는데 이틀 연속으로 이제 그러니까요. 음봉으로 밀려 내려왔고 오늘 같은 경우는 어제 그제 이틀 연속 학습 효과로 해서 오늘도 좀 불안하지 않나 했는데 또 불기둥 말씀하신 대로 시원하게 또 올라주고 있는데 그게 이 시장의 묘미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좀 재밌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어쨌든 우리 시장이 지금 박스권에 갇혀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안에서 이제 크게 이탈하지 않고 다시 안쪽으로 들어가려는 모습 정도만 보더라도 이 정도면은 그동안 우리가 얘기했던 학습 효과 계속 나오고 있다. 그리고 박스권 안에서 조정 구간을 좀 잘 만들어가고 있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슈는 굵직굵직하게도 있고 금리부터 시작해서 AI 버블이니 이런 거 굵직굵직하게 보시고 하면서 많은 것들 보실 텐데 그냥 겉으로 딱 보면은 우리 차트 보면은 우리 쉽게 알 수 있는 동향인 것 같아요. 네. 차트 띄워서 여러분들 함께 보시기 그럴까요? 바랍니다. 자. 우리가 4월 9일 그 관세 협상 이후부터 해서 너무나도 멋있게 올라왔어요. 네. 진짜 그렇죠. 보기만 해도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리고 보시면은 이제 이평선 같은 경우 정별 확장 구간으로 싹 퍼져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격이 벌어지면은 이평선이고 주가고 이격이 벌어지면은 다시금 좁히게 되는 과정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쉬어가는 구간, 조정 구간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지 이 시장이 끝나서 조정이 나오는 게 아니다라는 결론만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내년까지는 좋다라고 제가 1년 전부터 계속 똑같이 말씀드려 왔습니다. 예, 정책이니 AI 시대니 이런 거는 여러분 신경 안 쓰셔도 될 만큼 이미 작년부터 결정돼 있던 거였어. 4천 넘어가는 거는. 그렇기 때문에 속도의 차이는 있겠죠. 정책이 좀 받쳐주면 조금 빨리 넘어가고 이런 부분이 있겠죠. 근데 어차피 넘어가는 구간이었고 지나가는 과정이다라고 누누이 말씀드렸고 서학개미 분들 우리나라로 돌아오셔야 됩니다라고 작년 12월에 제가 그렇게 외쳤는데 지금 보시면 이유는 쉽게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잠깐 쉬어가는 구간입니다. 이거. 잠깐 쉬어가는 과열을 시키고 지금 21선은 다 따라왔고 61선 쓱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과열을 시켜가는 구간 정도고 지금은 박스권에 놓여서 이렇게 여러분 보시면은 그 안에서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 한 뼘도 안 되는 이 공간 안에서 움직이고 있어요 지금 지수가.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구간에서 하단을 제가 한 2,800대 정도로 아니 3,800대 2,800이면 큰일 납니다. 3,800대 정도로 놓고 이 이탈에도 회복되고 그리고 상단은 4,200 놓고 올라가 돌파해도 다시 들어올 거다라고 계속 말씀드렸는데 이 흐름이 당분간은 지속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당장 넘어가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내려간다 해도 다시 회복되는 구간이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일일비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지금은 조금 여유롭게 마음가짐을 갖고 그리고 연말이 다가오고 있으니까 수익 많이 보셨으면 일부는 차익 실현해서 현금 조금 들고 있다가 가족분들 선물하고 맛있는 거 좀 드시고 그러면서 좀 즐겁게 계시다가 지금 시장이 돌파해서 나가는 혹은 아래로 내려갔을 때 저점이 잡히는 구간이 온다라고 하면은 제가 제일 먼저 이 시간에 알려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좀 여유를 갖고 보시면 좋을 것 같다.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시장이 지금 어쨌든 과열을 약간 시키면서 더 가기 위해서 열기를 잠시 식히고 있는 것이니까 이렇게 시장이 조금 휴식을 하고 있을 때 좋은 이제 앞으로 달려갈 만한 업종들을 찾아놔야 되겠죠. 종목도 네. 미리미리 골라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지금 쉬다가 이제 차츰차츰 홈런을 쏘아 올릴 준비를 하고 있을 네. 4번 타자 업종 오늘은 뭘 볼까요? 여러분들이 어제 오늘 굉장히 뜨겁게 관심 갖고 계시는 것 같은데 구글 TPU 한번 살펴보고 가야 예. 되지 않나 싶습니다. 좋습니다. TPU 수혜주가 뭔가 지금 막 여러 군데에서 얘기 나오더라고요. 네, 근데 새로운 거 찾으실 필요가 없어요. 그런가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새로운 게 추후에 나올 수는 있겠지만 이 TPU라는 게 GPU를 대체한다라는 개념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쵸. 그래서 지금 엔비디아 주가가 조금 전에도 내려가고 있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데 엔비디아의 GPU냐 구글의 TPU냐 이거 갖고 싸우실 필요 없어요. 여러분 메타에도 있고요. MS에도 있고 다 있습니다. 이 TPU 같은 것들이 다 있습니다. 왜 이런 게 나오고 있느냐? 작년 말에
미리 알려드렸죠. SK 하이닉스가 원래 하반기에 보니까 연말에 14만 장 정도를 이제 생산할 것으로 예상됐었는데 월 17만 장으로 3만 장씩 늘려간다. 이게 이유가 브로드컴에서 가져간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하이닉스에서는 엔비디아가 주력이기 때문에 브로드컴에서 원하는 만큼의 물량을 가져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남은 물량을 어디서 공급받아요? 다 삼성전자에서 받고 있습니다. 마이크론은 아직 제대로 확인이 안 되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일부 공급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얼만큼 공급하는지 이것도 모르겠고 제대로 확인은 안 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공급하는 기업은 삼성전자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고 하이닉스가 그래도 하이닉 쪽에는 이제 가장 뭐 이제 어떻게 보면 독점적 지위를 지금 차지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산량이 한계가 있다 보니까 이제 3만 장밖에 공급을 못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브로드컴에서 이렇게 만들어서 구글과 합작해서 만들어가지고 맞춤형 반도체를 공급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맞춤형 시대가 온 거예요. 누가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온디바이스 AI 시장이 오고 한다라고 하면은 맞춤형 반도체 쪽을 보면서 좀 이제 가볍고 특화돼 있는 쪽, 뭐 통신이면 통신, 뭐 드론 쪽이면 드론 쪽 이렇게 특화돼 있는 쪽. 지금 TPU 같은 경우도 AI 딥러닝 쪽으로 추론 쪽으로 특화돼 있는 이런 반도체 칩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쪽으로 이제 보는 이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TPU를 좀 생각해 볼 수 있겠구나 생각하시면 되는데. 뭐 여러 가지 역할을 다 수행해야 되는 예를 들면은 우리 뭐 로봇 같은 경우만 해도 기본적인 지금 수행하는 업무에다가 AI를 붙인다라고 하면 이 친구가 과부하가 걸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아직까지는 이제 TPU보다는 이제 GPU 쪽이 낫지 않겠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뭐 스마트 시티나 이런 광범위한 것들을 제어하기 위해서는 자연스럽게 아직까지는 GPU 혹은 GPU에 상위 호환될 만한 무언가 범용 반도체 칩이 사용되지 않을까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용처가 다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가 좋냐 나쁘냐가 아니고 사용처가 다르고 둘 다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TPU가 오히려 나온 게 지금은 엔비디아 주가가 내려가고 있는 게 뭐 AI 버블을 시키는 이런 과정, 엔비디아의 주가를 잠깐 시켜가는 과열을 시키는 과정으로서는 오히려 좋은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에이젝 시대의 개막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엔비디아가 끝났냐라고 보면 과열시키고 다시 또 엔비디아는 그 자리에 있을 거다라고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대처 방법, 새로운 종목을 찾는 거 아주 좋습니다. 매우 좋은 자세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 TPU 같은 경우도 어차피 우리나라 HBM 쪽으로 봐야 된다라고 생각하면은 기존에 있던 우리가 알고 있던 종목들 중에서 좀 쉬고 있다. 그리고 새로 이제 더 많은 공급량이 필요하다 싶은 이런 종목들로 여러분들이 보신다라고 하면은 제가 볼 때는 구글 TPU 우리나라에 좋으면 좋았지 나쁠 건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맞춤형 반도체 시대가 열렸다, 에이직 시대가 열렸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뭐 GPU든 TPU든 네. 결국에는 앞으로 더 많이 필요할 거고, 네. 그렇죠? 거기에 들어가는 HBM도 더 많이 필요할 거고, 네.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나라 업체들, 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살펴볼 수밖에 없죠. 뭐 TPU라고 해서 뭐 다른 뭐 세분화되어 있는 뭐 섹터가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좋습니다. 종목들을 그럼 하나씩 이야기해 볼까요? 뭐 GPU든 TPU든 지금 어쨌든 우리나라 시장에는 지금 굉장히 좋은 호재들이 막 연이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일단은 안타 종목 골라볼까요? 1로까지 출루할 수 있을 대형주 중에 뭐 볼까요? 대형주 일단 삼성전자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3점 보시죠. 네. 최근에 제가 SK 하이닉스를 말씀드렸었는데 하이닉스 하고 나면 삼성전자도 한번 봐드릴게요 약속드렸으니까 네, 그렇네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브로드컴 같은 경우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최소 50% 이상을 담당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제가 그동안 올해 내내 말씀드렸는데 삼성전자 걱정하시는 분들 걱정할 필요가 없다. 삼성전자보다 SK하이닉스가 조금 더 빠른 건 사실이다. 먼저 움직일 거다. 엔비디아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엔비디아도 삼성전자의 공급을 필수로 필요로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엔비디아에서 가격을 올리기 싫은데 하이닉스에서는 나 내년에 50% 올려서 팔 거야라고 대놓고 얘기해도 엔비디아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공급망이 다변화되면은 이런 이제 가격 결정력 같은 부분에서 엔비디아가 조금은 또 할 말이 생기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꼭 필요하다. 그리고 계속 말씀드렸듯이 M7에서 계속 에이직 쪽으로 진출한다 말만 있었는데 언제 나오냐 여러분들 고민 많이 하셨는데 테슬라도 지금 삼성 쪽이랑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브로드컴 같은 경우 삼성에서 하이닉스에서 물량을 다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하이닉스가 공장 증설하고 마이크론이 증설을 하고 해도
앞으로 계속 모자랄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은 내년부터는 삼성전자가 아마 이 시장에서 뭐 하이닉스를 따라잡는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하이닉스 못지않게 공급량은 늘릴 수 있다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시발점이 되는 게 이 TPU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좀 편안하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엔비디아의 공급도 하게 돼 있을 거다 저는 생각하고 있고 거기에다가 지금 CXL의 소캠의 유리기판을 기다리고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거기다가 AI 열풍 이렇게 일어나니까 라인을 기존에 있던 뭐 DDR 라인들을 좀 전환하고 하는 부분들이 나오다 보니까 DDR4도 모자라고 DDR5도 모자라고 갑자기 최근 한 달 사이에 D램 가격도 폭등하고 낸드 가격도 올라가고 좋은 모습을 계속 보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레거시 쪽은 삼성전자가 사실 하이닉스보다는 좀 더 크기 때문에 그런 실적 반영에서도 삼성전자가 수혜를 꽤 많이 받고 있다라고 생각하면은 하이닉스냐 삼성전자 제가 볼 땐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속도의 차이고 뭐 형이 먼저 아우 먼저 이런 차이일 뿐이지 둘 다 좋다라고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으니까 우리나라 두 기업의 기술력, IT 투톱의 기술력 믿고 가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안타 종목으로 오늘은 삼성전자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얼마 전에 SK하이닉스 봤는데 그렇죠. 오늘 삼성전자는 올라가고 SK하이닉스는 약간 하락하고 있는데 네. 뭐 이거 상관없습니다. 둘 다 가지고 있어야죠. 그죠? 그게 가장 해법인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안타 종목 봤고요. 그럼 이제 조금 더 빠른 종목으로 한번 가볼까요? 2루타 종목으로 어떤 거 볼까요? TPU 네. 수혜주. 제가 볼 때는 TPU 쪽은 뭐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동안 봐왔던 이제 HBM 수혜주들 있죠. 그쪽에서 네. 그냥 찾으면 된다 말씀드렸는데 소켓 쪽 괜찮은 것 같아요. 소켓, 저는. 그렇죠. 그래서 ISC. ISC. 네. 아, 예. 최근에 많이 올랐어요. 그죠? 네, 삼성전자 말씀드렸으니까 이거는 하이닉스 SK 쪽의 계열사 쪽을 한번 피인수 되면서 주가가 조금 쉬었어요. 최근에. 그러다가 요즘에 갑자기 팍팍 튀어오르고 있는 그러니까요. 모습인데 구글에서 이제 TPU 공급하고 이제 뭐 제미나이도 잘 나왔다 그러고 하다 보니까 이쪽에서 또 다시 한번 우리 차례인가 하고 올라오는 이런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ISG 올라갈 때 제가 볼 때는 매수하는 게 아니라고 항상 말씀드렸죠. 저는 트레이딩 전략은 쉴 때 보는 거다. 최근에 수급이 부족했었는데 이 수급이 한번 딱 붙었단 말이에요. 따라 붙은 다음에는 쉬는 구간 나올 때 여러분들이 보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냥 편하게 보시면 되고 이 HBM 테스트 소켓 쪽으로는 제가 볼 때는 이제 뭐 ISC를 따라갈 만한 기업은 뭐 거의 없지 않나 싶을 정도로 뭐 러버 소켓 쪽에서는 글로벌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편하게 보시고 에이직 분야의 고객사 다변화하고 있다라고 제가 상반기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시작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유리기판 테스트 소켓까지도 넘어가고 있으니까 유리기판 같은 경우는 내년부터 내후년부터 양산된다라고 하면은 내년부터 해가지고 준비가 완료가 돼야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ISC가 내년에 지금 이 에이직 쪽으로 진출하고 내후년에 유리기판 쪽으로 진출하고 하면은 계속 신사업이 열려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은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면서 중장기적으로도 열린 이런 종목이 아닐까 싶으니까 편안하게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2루타 종목은 최근에 또 불이 붙었죠. 이 빠른 종목으로 소켓 쪽에 ISC를 선정을 해주셨고요. 자, 그럼 이제는 3루타 종목인데 호타준족 빠르게도 가면서 멀리 또 높이 갈 수 있을 만한 TPU 수혜주는 뭘까요? 네, 제가 오늘은 전체적으로 좀 갑갑했다가 움직이기 시작하는 종목들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번에는 하나마이크론 정도 하나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이 종목이 삼성전자 의존도가 좀 높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가 못 갈 때 같이 못 갔어요. 조금 서운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렇다고 하이닉스랑 계약을 안 하는 것도 아닌데. 예, 근데 베트남 쪽에 이제 공장이 가동화되는 게 굉장히 안정적으로 잘 돌아가고 있어요. 가동률이 굉장히 지금 안정화됐다라고 해요. 그러면서부터 이제 제대로 이제 그 수익을 뽑아낼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만들어졌다. 그럼 수익 창출이 된다라고 하면은 기업 가치는 당연히 올라가는 겁니다. 수익 창출이 되고 기업 가치가 올라가는데 지주사 전환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런 부분에 인적 분할을 하던 안 하던 지주사 전환 뭐 이 이슈가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이 기업은 상법 개정의 수혜도 같이 받을 수 있지 않느냐라고 보시면은 제가 볼 때는 지금 너무나도 좋은 삼성전자 제가 오늘 안타 종목으로 선정해 드렸는데 그에 가장 걸맞는 종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온디바이스 AI 시장이 열리고 이런 뭐 2026년부터 양산 제품을 이제
출시하기 시작한다라고 하면은 제가 볼 때는 이런 첨단 패키징 쪽, 오사 쪽으로 해서 이 기술력을 가진 하나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 제대로 이제 상승 구간을 달리지 않을까 싶으니까 여러분들이 호타준조, 3루타 항상 기대 많이 하시는데 지금까지 좀 답답했다라고 하면 이제 그 울분을 토해낼 타이밍이 아닌가 싶으니까 하나마이크론 많이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3루타 종목으로는 하나마이크론 선정을 해주셨어요. 뭐 최근에 어쨌든 뭐 TPU가 삼성 쪽에 아직은 좀 더 유리할 거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많으니까 또 그 밑에 삼성과 또 밀접한 관련이 있는 하나마이크론을 한번 잘 지켜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말로 없는 종목 봐야 되는데 그 전에 저희가 알려드렸던 말로 없는 종목들 랭킹 체크 좀 해봐야 되겠죠? 네. 오늘은 어디에 좀 주목해봐야 될까요? 전체적으로 제가 볼 때는 이제 슬슬 다 이제 D&D 파운틴이 조금 쉬는 타이밍이 네네. 나오고 이제 전력기기라든지 로봇이라든지 유리판 다 움직일 타이밍이 다가온 것 같아요. 이 종목들이 올라오면서 지금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밑에서는 정말 1% 차이로 턱밑까지 추격해 오면서 여러 종목들이 지금 순환을 하고 있는데 그 종목들이 조만간 올라올 겁니다. 제가 이번 주에 공개해드릴까 했는데 12월 바뀌면서부터 공개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좋습니다. 네, 저희 회의를 통해서 12월부터 공개해드리고 있으니까 12월 되면은 아마 밑에 있는 종목들 10위권까지 공개해드리면서 여러분들이 더욱더 좀 다이나믹한 순위 변화 보실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말 없는 종목들 5위 문지기 SKC가 문지기 역할을 좀 하면서 네. 밑에 애들을 누르고 있는데 지금 6위에서 뭐 10위 뭐 요건에서는 지금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네. 그걸 저희가 또 다음 주에 공개를 해드릴 테니까 기대해 주시고요. 자, 그럼 이제 오늘의 말로 없는 종목도 골라 보겠습니다. TPU 관련해서 수혜주, 반도체, 뭐 HBM, GPU 이쪽에 어떤 종목으로 말로 없는 종목 볼까요? 제가 얼마 전에 이루타 종목으로 소개해드렸던 종목인데 네. 이 종목이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뭐죠? 리노공업입니다. 리노공업. 아, 그렇죠. 리노공업. 그때 말씀해 주셨을 때 제가 답답하다고 정말 감정이입까지 명확하게 해주셨는데 제가 봐도 너무 답답했거든요. 근데 그 다음 날 바로 튀었어요. 맞습니다. 정말 신기하게. 네, 저도 좀 신기할 정도인데 뭐 구글의 효과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기대감 모으면서 소켓 쪽 계속 말씀드렸는데 이 ISC하고 리노공업하고 양쪽에 이 소켓 라인들이 점프하는 시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쪽 그리고 뭐 TC 본더도 좋고 뭐 기판 쪽에 이수페타시스도 좋고 이수페타시스는 원래부터 구글에 그렇죠. 오랫동안 네. 납품해왔기 때문에 그런 쪽도 좋고 한데 최근에 좀 많이 올라온 경향이 있어요.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쪽은 이제 좀 쉬어야 되지 않는가 생각이 들고 그동안 쉬었던 리노공업이 제가 볼 때는 이제 출발하는 타이밍인 것 같아요. 그리고 수급이 들어오는 게 제일 관건이었는데 그게 어제부터 들어오기 시작했단 맞아요. 말이에요. 그러면은 리노공업은 이제 시작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나쁜 건 하나도 없습니다. 계속 좋았습니다. 기업의 문제가 아니에요. 갑갑한 이유는 제가 볼 때는 가장 큰 건 수급인데 그 수급이 안 들어온 이유는 제일 밑에 제가 N분할 말씀드렸는데 6개월 됐어요, 여러분. 아. 이게 보통 3개월, 6개월 이렇게 매물 소화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한 6개월 정도 걸렸으니까 이제 슬슬 움직일 타이밍이 됐는데 핑계거리를 찾아야 되는데 그게 바로 TPU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폭발적인 또 성장 다시 한번 또 이루어지는 구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걱정할 필요 없다. 리노핀 전 세계에서 다 원한다라는 것만 여러분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을 뭐 ISC하고 양분하고 있다 뭐 얘기해도 이제 과언이 아닐 정도의 기업이니까요. 편하게 보시고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이라 느린 거 아니냐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삼성전자가 2배 이상 올라왔고 하이닉스가 3배 이상 올라왔습니다. 네, 무거운 종목들도 잘 움직이는 거, 주도 섹터만 움직이는 게 집중적으로 움직이는 게 상승장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무거운 종목들의 수급이 한번 쏠리기 시작하면 또 멋있게 움직인다라는 거 이미 우리가 확인을 했기 때문에 리노 관심 갖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편안하게 보시고 이미 글로벌 최고의 기업들 1000개 이상의 고객사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에요. 정말 어마어마하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격 전략만 잘 세우시면 될 것 같아요. 차트 보면서 간단하게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팍 올라서 65,000원 한번 저항받고 쓱 내려오고 있는데 제가 볼 때 조금 기다리면서 당장 오늘 아니더라도 한 6만 원 부근 내려올 때까지 좀 기다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가면 다른 종목 매수하셔도 좋다 이런 마인드로 6만 원 초반까지 내려오면은 한 6만 1,000원, 6만 2,000원 이렇게라도 내려오면은 그때 보시면은 차라리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6만 1,000원 전후 그리고 6만 원까지 내려온다라면 감사합니다 하고 절하면서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편안하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저는 이 종목이 10만 원 넘어가도 이상할 게 없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일단 단계별로 가야겠죠. 1차적으로는 75,000원, 2차적으로는 9만 원. 사상 최고치 넘어가는 기업이니까 위에 뭐 저항이다 이런 거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새로운 구간이니까 한 15,000원 정도로 여러분들이 좀 짧게 치고 보면서 그 구간을 돌파하는지 여부 확인하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돌파 여부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제가 또 이 시간에 체크해가지고 1차 목표치 달성했습니다. 어떻게 대응하면 됩니다 하고 알려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이 말로 없는 시간 집중하시면은 오늘 TPU 관련주들 그리고 그 외에 여기에 수혜받지 못한 종목들이나 아니면은 많이 올라서 소개 못 드리는 종목들도 같이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응원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말로 없는 종목으로 오늘 리노공업 한 번 더 공개를 해주셨어요. 네. 지난번에는 2루타 종목이었나요? 네, 근데 맞습니다. 오늘은 이제 말로 없는 종목으로 네네. 승격이 됐습니다. 한번 저희도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재선 파트너와 함께 했는데 또 유튜브 라이브 하러 바로 이동하셔야죠? 네, 바로 지금 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데일리 TV 유튜브 오시면은 지금 이 파이널샷 바로 옆에 제 얼굴 떠 있으니까 터치하시고 인사 남겨주신 다음에 제가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파트너님, 내일 또 뵐게요. 고생 네. 많으셨어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증시 날씨 전해드리는 마켓에더 김수연입니다. 오늘도 우리 증시 날씨는 맑습니다. 간밤 미증시에서 구글이 자체 개발한 TPU가 호평이 이어지자 엔비디아를 제외한 M7 모든 종목들이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이러한 훈풍이 오늘 국내에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시장에서는 구글발 AI 랠리가 다가오는 연말에 산타 랠리를 열 수 있을지 기대감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더 자세한 시장 분위기 얘기 이어서 계속하겠습니다. 오늘 종목별 날씨 보시면 오늘 화학과 리튬 그리고 배터리 관련주가 강한 햇살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우선 화학주부터 자세한 내용 살펴보시면요. 롯데케미칼이 충남 대산에 있는 에틸런 공장의 가동을 멈추고 같은 지역에 있는 HT 현대케미칼 공장과 힘을 합쳐서 한 공장만 돌리기로 했습니다. 최근 중국 공장들이 너무 많아지면서 값이 떨어져서 두 회사 다 적자를 보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시장에서는 구조조정에 대한 기대감이 오늘 화학주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리튬 관련주인데요. 최근 한 달간 리튬 가격이 약 20% 넘게 폭등을 했습니다. 중국 정부의 이 전기차와 ESS 지원이 크게 늘어나면서 이렇게 리튬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건데요. 이 덕분에 포스코홀딩스와 에코프로 그리고 LG 엔솔 같이 K 배터리 기업들의 실적이 더 좋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배터리 관련주도 좋습니다. 지금 현재 쾌청하늘은 보이고 있는데요. 어제였죠. 이 LG 화학이 전고체 분야에서 기술 개발 소식이 들려오자 이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상용화 기대감이 더 높아진 모습입니다. 계속 보시면 오늘 원전주와 우크라 재건주도 강한 햇살 받아가고 있는데요. 간밤 미증시에서 이 트럼프 대통령이 대형 원전 건설에 800억 달러를 투자하는 계획을 밝히자 오늘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원전주가 오름세 보이고 있고 우크라 재건주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때문에 오늘 투심이 자극되고 있습니다. 이 간밤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이 매우 가까워졌다는 발언을 내놓았는데요. 관련해서 오늘 프리마켓부터 우크라 재건주들 좋은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오늘 빼놓을 수 없는 얘기가 두나무 관련주입니다. 드디어 오늘이죠. 두나무와 네이버 파이낸셜의 합병이 공식화됩니다. 시장이 주목하고 있는 것은 합병 비율인데요. 이 예상치는 두나무가 1, 그리고 네이버 파이낸셜이 3입니다. 이 정확한 확정된 비율은 오늘 오후에 공시된다는 점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이어서 오늘 주목해봐야 할 증권사의 리포트들도 함께 살펴보시죠. 오늘 보시면 삼성전자 주가도 맑음이고요. 전망도 맑음입니다. 오늘 KB증권에서는 TPU 밸류체인 내에서 탑픽을 삼성전자로 뽑으며 16만 전자까지 갈 수 있다 이런 전망을 내놓았고요. 또 대한유화도 마찬가지로 오늘 화학주가 강세를 보이는 가운데 대한유화의 주가도 맑음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3분기에 국제 나프타 가격 하락 그리고 환율 변동으로 호실적을 기록했는데요. 이러한 호실적이 계속 이어질 수 있다 이런 긍정적인 전망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삼지엔터 오늘 주가에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최근 3거래일 동안 주가가 20% 넘게 밀리면서 하락핑의 모습을 보였는데요. 증권가에서는 이번 연말 성수기에 주목해보자 이런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럼 이어서 오늘 특징적인 종목들 날씨도 함께 살펴보시죠. 오늘 특징적인 종목, 첫 번째 종목은 솔루스 첨단 소재입니다. 중국의 배터리사와 전지박 2만 톤 공급 계약을 체결하자 오늘 주가에는 햇살이 들고 있고요. NC소프트도 마찬가지로 오늘 주가는 맑음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이 자사의 신작 아이온2가 매출이 PC 부문에서 많이 나오면서 구글과 애플에 주던 수수료를 훨씬 더 적게 내게 됐는데요. 여기에 자사의 리니지 시리즈도 점점 PC 결제로 이어지자 1,000억 원에서 2,000억 원대의 수수료를 아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어서 계속해서 특징적인 종목들 보겠습니다. 오늘 노타, 최근에 상장된 기업이죠. 오늘 폭염같이 뜨거운데요. 삼성전자의 AI 최적화 기술을 공급 체결했다는 소식에 오늘 주가가 투심이 강하게 자극되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볼 종목이 세트랙 I입니다. 주가에는 비가 강하게 내리고 있는데요. 어제 장을 마감한 후에 이 세트랙 I와 이사회 일부가 국가 핵심 기술을 정부의 허가 없이 아랍에미리트의 기술 이전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줬다는 보도가 나오자 급락세가 애프터마켓, 프리마켓 그리고 정규장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상 11월 26일 증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정호의 맥락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의 힘이 오후장 갈수록 더 좋은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6거래일째 음봉을 그리면서 마감했던 우리 시장 7거래일 만에 시원한 양봉을 끊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렇게 우리 시장이 강하게 상승할 수 있었던 동력 중에 하나가 미국에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금 고개를 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연 힘들었던 11월장을 뒤로하고 다가오는 12월장 우리 시장이 상승 랠리가 나타날 수 있을지 이와 관련된 전략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온솔루션의 이정호 대표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금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상승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도 이에 맞춰서 오늘 분위기가 굉장히 좋은데 시장 대응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미국 중심으로 해가지고 금리 인하가 점점 올라가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하루아침 자고 일어나면은 11월 달 금리 인하 확률이 오르락내리락하는 경우가 계속적으로 발생을 하면서 국내 시장에도 어느 정도 변동성을 만들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최근 미국 물가지수 지표 둔화하는 모습세가 나왔고 실업률도 4%대 근처까지도 고착하는 모습세 이렇게 본다라고 보면 그 12월 달에 금리 인하가 어느 정도 확산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고 제일 중요한 건 연준 이사들의 이제는 어떻게 보면 금리 인하 발언이나 이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12월 달에 금리 인하 확률이 올라가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라면 이 금리 인하가 될 경우에 시장을 어떻게 대응해야 되냐라고 본다면 오늘 장에서 딱 두드러지게 나와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반도체 관련 종목들, AI 관련주 종목들이 장 초반에 비해 장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시세를 어느 정도 보여주는 모습도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2차 전지 관련 섹터들도 오늘 장부터 되게 좋은 모습가 나왔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워낙 힘들었던 업종이기 때문에 어떤 날 금리 인하나 이런 부분이 된다라고 봤을 때는 전기차 판매량 이런 부분이 더욱더 올라갈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제약바이오 업종들도 금리 인하에 대해서 어떤 필수적인 키워드로 따라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계속적인 개별 이슈나 이런 부분도 어느 정도 작용을 했던 부분도 있겠지만 지금 제약바이오 관련 종목들도 강세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는 어떻게 본다면 AI 그리고 2차 전지, 제약바이오 이쪽을 집중적으로 보시는 게 좋지 않나라고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약바이오 2차 전지, 반도체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구글이죠. 구글의 TPU 이야기가 나오면서 좀 삼성이랑 SK하이닉스 분위기가 좀 달라지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반도체 전략도 좀 새롭게 세워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반도체 부분은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네, 반도체 관련해가지고는 가장 요즘에 핫이었죠. AI 네. 거품론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얘기가 나왔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이제는 어느 정도 AI 거품론이 사라지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싶어요. 구글, 메타, 그리고 오라클, 마이크로소프트 모두 AI 캐펙스 투자가 26년대까지 확대하는 기조를 유지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엔비디아에서 지속적으로 얘기하는 만큼 AI 가속기 여전히 공급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뭐 26년도, 27년까지도 완판이 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만큼 어떻게 보면 당분간 이 AI 거품론에 대해서 걱정을 안 하셔도 되지 않나. 그거에 따라서 HBM 수요나 이런 부분이 올라가기 때문에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모멘텀은 유효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 어제 장에서 나왔던 부분이죠. 트럼프 대통령이 제네시스 미션에 대해서 서명을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AI 패권 관련해가지고 우리가 더욱더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고 확대를 하겠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만큼 미국과 중국 간의 어떻게 보면 이 AI 초강국 대국 어떻게 보면 계속적인 경쟁이나 이런 부분을 우리가 더 한 발 앞서 나간다라고 했던 만큼 이 당분간의 AI 거품론에 대해서는 저는 지금 이렇게 빨리 얘기하기는 좀 이른 감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고 또 구글에서 TPU가 나와주면서 이게 또 한 번의 불씨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지금 뭐 AI 투자 관련해가지고 비싸서 망설였던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만약 구글 TPU가 엔비디아 제품보다 가격적인 측면이나 이런 부분에서 더 싸다라고 봤을 때는 AI 투자에 망설였던 기업들까지도 더욱더 확산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엔비디아에서 계속적으로 만들 경우에는 제일 중요한 건 생산량 부족이나 이런 부분이 겹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쟁을 하면 할수록 이 AI 시장은 더 커져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AI 거품론을 지금 계속적으로 섣불리게 불안하게 생각을 하실 필요는 없지 않나라고 말씀을 해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AI 거품론을 논하기에는 아직 이르고 지금 뭐 미국에서도 정부에서도 이를 좀 지지해주는 듯한 이 뉘앙스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AI 기업들 앞으로 조금 더 봐도 좋겠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시면서 TPU에 대한 말씀해 주셨는데 제미나이 3.0의 호평이 지금 곳곳에서 나오고 있고요. 지금 구글, 그러니까 알파벳에 주목을 하는 이유가 결국에는 하나의 생태계를 또 자체적으로 꾸린 거죠. 잖아요. 그러면서 이 구글과의 연관성이 있는 국내 기업도 어디가 있을까 찾으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은데 TPU 관련해서 좀 대표님께서 관심 있게 보시는 기업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TPU 관련해가지고 딱 종목이 추려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네, 대표적으로 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이스페타시스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오늘 장에서 약간 눈에 띄게 보였던 부분은 삼성전자가 SK하이닉스보다 강한 모습세가 나왔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조금 더 고민을 해본다라고 보면 SK하이닉스 입장에서는 HBM이나 이런 부분이 엔비디아 쪽으로 다 완판된 모습세가 나와줬다라고 볼 수가 있고 여기서 만약에 추가 생산이나 이런 부분까지도 어떻게 보면 여력이 많이 없던 부분이 있었는데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만약에 HBM이나 이런 부분이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구글에서도 계속적으로 집중적으로 들어간다라고 봤을 때는 우리 매출이 더욱더 올라갈 가능성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장에서 구글 이 TPU 이슈가 불면서 삼성전자가 SK하이닉스보다 조금 더 강한 모습세가 나와줬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대표적으로 이스페타시스가 어제 장부터 급등하는 모습세가 나와줬는데 오늘 장에서는 그나마 상승 탄력을 막판까지는 그나마 유지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어제에 비해서는 조금 둔화되는 모습세가 나와줬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TPU에 들어가는 기판 관련해가지고 점유율을 40% 이상을 차지한다라고 만큼 어떻게 본다라면 지금 뭐 구글 TPU 관련주냐 뭐 아니면 엔비디아발 밸류체인이냐 뭐 이런 부분을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TPU에 HBM을 납품하고 있고 이스페타시스도 ML 기판이나 이런 부분을 엔비디아에 납품하고 있기 때문에 이 구글 TPU나 아니면 엔비디아발 밸류체인이나 다 겹치는 부분이 있다. 하지만 삼성전자가 눈에 띄게 오늘 장에서 올라갔던 거는 기존에 HBM을 만들면 누구한테 팔아야 되냐 이랬던 걱정거리가 이제는 구글이라는 새로운 고객사까지도 확증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긍정적인 평가가 나와줬고 그런 모습세가 오늘 장의 상승 탄력을 유지해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이제는 삼성전자가 10만 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이제는 50만 원을 안착하는 모습세가 나와준다고 본다면 다시 한번 올라갈 때는 추가적인 전고점 돌파까지도 기대를 해볼 수가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저는 지금 외국인들의 수급이 어느 정도 받쳐줘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기존에 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를 비교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의 수급이 어느 정도 들어와준 모습세,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의 매도세 그리고 개인들의 신용장고가 더욱더 높은 점 이런 부분이 요즘 들어서 SK하이닉스가 조금 더 약세인 부분이지 않나라고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형주 두 기업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사실 반도체 시장이 확대가 되고 캐파 증설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게 되면은 함께 봐야 되는 게 전력과 관련된 데이터 센터 에너지 이쪽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에 맞춰서 미국에서 원전과 관련해서 지금 대규모의 돈을 또 베팅을 한다. 800억 달러를 또 쓴다라는 이야기도 전해지면서 오늘 원전 기업들의 움직임도 심상치가 않거든요. 이런 미국의 대규모 투자로 인한 국내 수혜주가 있을까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대표적으로 두산 에너빌리티가 있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미국에서 이 투자를 한다라고 했던 내용이 지금 바로 나왔던 게 아니라 이번 연도 초에 나왔습니다. 네. 미국에서 2030년까지 대형 원전 10기를 착공을 한다라고 했고 이번에 나왔던 부분이 한 8기 정도를 착공한다고 얘기가 나오면서 전체적으로 원전 관련 종목들이 상승세가 눈에 띄게 나와주고 있다라고 여겨지고 있는데 미국뿐만 아니라 이 대형 원전 시장이나 이런 부분은 유럽 그리고 미국 그리고 다 중동 계속적으로 확산되는 모습세가 있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대표적으로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 모듈, 터빈, 원자로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제일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만큼 원전 관련 얘기가 나오면 나올 때마다 제일 많이 상승했던 종목들, 이슈를 가장 많이 종목은 누가 봐도 두산 에너빌리티라고 여겨지고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본다면 지금의 주가나 이런 부분은 충분히 들어가도 괜찮다라고 여겨지는 부분. 그다음에 이제 중소형주로 봤을 때는 우리 기술이라는 종목을 눈에 띄게 보여주고 있는데 MMIS, DCS 같은 이런 원전 제어 관련 기술을 두산 에너빌리티에 독점 공급한다라고 MOU를 체결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두산 에너빌리티가 어느 정도 상승을 하면 우리 기술도 따라가는 모습세가 있다. 하지만 조금 더 가볍거나 이런 측면에서는 우리 기술이라는 중소형도 눈에 띄게 있다라고 여겨지고 있고 이제 원전 관련주들은 너무 많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거기서 실적을 계속적으로 나타내는 기업들을 눈여겨서 봐도 괜찮겠지만 전 대표적으로 두 종목을 집중적으로 보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는 원전이 건설이 되면 그 다음에 뭐를 짓냐라고 봤을 때는 이제 전력기 관련해가지고 변압기 수요가 더욱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지금 대형 원전이나 이런 부분을 다 짓는 이유는 누가 봐도 전력에 대한 부족이나 이런 현상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데이터 센터나 이런 부분도 확증이 된다라고 봤을 때는 변압기가 그 다음에 따라갈 가능성이 있다. 물론 오늘 장에서 가장 눈에 띄게 올라가는 종목들은 반도체 그리고 원전 관련주들이 올라가고 있지만 이 전력기 관련해가지고는 어떻게 보면 한 발짝 빠르게 12월 달 초에 먼저 움직였던 모습세가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아직까지 조정 구간에 있다라고 여겨지고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신규 매수 관점으로는 저는 원전주나 반도체보다는 전력기가 조금 더 괜찮지 않을까라고도 말씀을 해드릴게요. 그 전력 설비 이야기하니까요, 전문가님 우리나라가 지금 수주가 많이 채워진 상황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최근에는 중국 기업들 매출이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어쨌든 기간이라는 게 정해져 있고 공장이 정해져 있고 수주가 이미 채워진 거면 실적이 더 증가하거나 그러기 조금 힘들 것 같은데 이런 부분 어떻게 보세요? 이제부터는 우리가 딱 네. 조선 업종에 딱 보시면은 조선 업종 같은 경우도 이제 실적이 어느 정도 차니까 네. 그때부터 이제 고부가 가치 제품들만 수주를 하는 모습세가 나왔죠. 대표적으로 HD 현대일렉트릭 그리고 3분기 실적 발표가 나오고 나서 전력기가 한 단계 더 주가가 올라갔던 이유를 보자라고 보면 HD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에 실적 영업이익률이 거의 20%대에 육박했던 모습세가 3분기 영업이익률은 거의 24%대가 나왔습니다. 그 말은 우리가 관세나 이런 부분에서도 피해갔던 모습세가 나왔고 우리가 이때까지 기존에 팔던 것보다 가격적인 경쟁력이나 우위가 이게 더 나왔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력기기 같은 경우는 이제 한 단계 더 레벨업이 됐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물론 수주 잔고가 지금 3, 4년치가 계속적으로 찼다라고 얘기가 나오는 만큼 이제부터 받는 수주나 이런 부분은 본격적으로 더부터 고부가 가치 제품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부터 좀 선별적인 수주로 인해서 실적, 영업이익률 자체가 훨씬 더 좋아질 것이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요. 화학 관련된 이야기를 조금 나눠보죠. 화학주 이제 드디어 국내에서 구조조정과 관련된 이야기 좀 나오면서 이로 인해서 오늘 화학 기업들이 좀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체질 개선에 성공할 수 있을지 앞으로 반등이 가능할지에 대해서 어떻게 보실까요? 화학주 관련해가지고 약간 부정적이다라고 먼저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네. 왜냐하면 이번 연도에 얘기가 계속적으로 나왔습니다. 구조정이나 설비 재배치나 이런 부분이 나와주면서 이제는 조금 더 체질 개선이나 이런 부분이 나와지겠지 하면서 내년으로 가면 갈수록 조금 더 나아질 거다. 이런 기대감은 있겠지만 과거에 2차 전지랑 비슷한 흐름이 나오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2차 전지 같은 경우도 우리가 시간을 돌이켜서 봤을 때 작년 같은 경우도 이제는 바닥권에 왔다. 내년부터는 이제 실적 개선이나 이런 부분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했던 부분이 어떻게 보면 전반적으로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 실적에 대해서
어느 정도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면 나머지 기업들 같은 경우에 뭐 대표적으로 뭐 삼성 SDI 같은 경우도 이번 연도 상반기까지 계속된 적자나 이런 부분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조금 더 나아질 거다라고 얘기를 한 만큼 전체적으로 화학주도 비슷한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번 연도에는 물론 뭐 구조조정이나 체질 개선이나 이런 부분이 일어나면서 내년부터는 이제는 어느 정도 실적이나 이런 부분에 반영이 되면서 조금 더 주가의 상승 탄력을 받을 가능성은 있겠지만 물론 바닥권이다라고 본다라고 보면 충분히 바닥권이 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장기 투자 관점으로는 지금이 매력적인 자리지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화학주는 지금 들어가시는 것보다 확실히 실적이 플러스 흑자 전환을 하시는 거 보고 들어가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제일 중요한 건 나프타 가격이 안정되는 모습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물론 원유 뭐 이런 부분도 제일 중요하다고 유가나 이런 부분도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나프타 가격이 안정이 된다고 봤을 때 충분히 어떻게 보면 석유, 화학도 매력적인 종목이 될 가능성이 높지만 제일 중요한 건 과거부터 실적이 계속적으로 안 나오면서 많이 무너졌던 모습세가 이제 바닥을 딛고 올라가고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건 실적을 보고 들어가자라고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그 2차 전지랑 사업 같이 영위하는 화학주들도 뭐 동일하게 보시나요? 대표적으로 뭐 LG화학 같은 거. LG화학 같은 경우는 네. 솔직히 화학주로 엮이는 게 이제는 조금 싫죠. 왜냐하면 주주 입장에서는 네. 주주 입장에서는 이제 2차 전지주 아니냐라고 할 정도로 뭐 전고체 관련된 이슈나 이런 부분을 받을 때도 계속적으로 많이 올라갔던 부분도 있었고 네. 얼마 전에 나왔던 LG화학 관련해가지고 뭐 이슈나 너무 저평가됐다라고 했던 부분도 그게 화학 쪽으로 저평가가 된 게 아니라 2차 전지를 조금 더 부각을 하면서 나왔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LG화학 같은 경우는 약간의 화학주라고 생각을 하는 것보다는 2차 전지주로 많이 편입이 됐다. 이렇게 화학주 중에서도 2차 전지 쪽으로 탈피를 했던 종목들 같은 경우에 저는 뭐랄까 대표적인 화학주든 롯데케미칼 이 종목이 대표적인 화학주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롯데케미칼의 실적 개선이나 이런 부분이 나와준다라고 본다면 전체적으로 화학주들이 좋아질 가능성도 있다라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시간이 이제 얼마 안 남아서 제가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그럼 다음 달 주도 섹터, 주도주 뭐라고 보세요? 저는 전력기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네. 어떻게 보면 반도체가 오르기 전에 이번에는 먼저 올라줬기 때문에 오늘장 같은 경우도 조금 약한 모습세가 나오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반도체 관련 종목들에 비해서. 물론 AI 투자 인프라 관련된 얘기가 나올 때마다 올라줬던 모습세가 있기 때문에 이번 달에서 조금 더 상승 탄력이나 이런 부분이 더졌던 부분이 이제 12월 달 들어서는 충분히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그렇다라고 해서 뭐 반도체나 뭐 다른 기업들이 안 좋다는 게 아니라 지금은 어느 정도 키 맞춤기 현상이 나와지면서 AI 쪽 관련 인프라 관련주들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해운솔루션 이정호 대표와 함께 12월장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어떠한 섹터와 종목을 봐야 되는지 이야기 나눠봤고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애플이 14년 만에 다시 세계 최대 스마트폰 제조사 자리에 오를 것으로 전망됐다. 시장 조사업체 카운터포인트 리서치는 올해 아이폰 17 시리즈 판매 호조로 애플이 삼성전자를 제치고 출하량 1위를 탈환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이폰 17 시리즈는 미국과 중국에서 두 자릿수 성장률을 보이며 핵심 시장에서 강세를 나타냈다. 미중 긴장 완화와 탈러 약세가 수요를 자극한 점도 판매 증가에 힘을 보탰다. 카운터포인트는 내년 애플 출하량이 10% 증가하는 반면 삼성전자는 4.6% 증가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나타났다. 특히 코로나19 시기 스마트폰을 구매했던 소비자들이 본격적인 교체 주기에 진입한 점이 성장 전망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향후 제품 로드맵도 긍정적이다. 애플은 2026년 폴더블 아이폰과 아이폰 17을 내놓고 2027년 대규모 디자인 개편을 예고해 성장세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됐다. 네, 수요일 장 마감 동시효과 구간에 들어와 있습니다. 라스트 찬스 함께 하실 시간이고요. 이데일리온 서동구 전문위원, 퍼스트프라임 리서치 이동근 대표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간밤 뉴욕 3대 지수 일제히 상승 마감하면서 국내 증시에도 온기가 좀 퍼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시장 정리하고 가보도록 할게요. 위원님께서는 오늘 시장 전반적으로 어떻게 평가해 보셨습니까? 좀 아쉽기도 하지만은 속 시원하게 거의 전 업종 종목에 걸쳐서 오름세를 보였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그 배경에는 역시 그동안 유동성 위축에 대한 압박이 되게 강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번 주 들어와서는 미국의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들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지표가 나쁘게 나오면서 그것이 오히려 긍정적인 뉴스로 작용이 되는 그러한 모습들이었다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러한 요인들이 작용이 되면서 아무래도 외국인들도 조금은 더 적극적으로 매수에 나서는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 기관들도 여전히 매수에 나서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특히 외국인들의 이런 순매수 기조 속에서 환율도 장중한 때 1,450원대로 나타나는 이러한 모습들도 오늘 시장에서 수급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오후장 들어서는 말이죠. 엔비디아와 구글의 이러한 어떤 그 대항 속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상반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만은 오후장 들어와서는 두 종목 모두 오름세를 보여주면서 지수의 상승폭을 조금 더 끌고 올라가는 이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외국인 기관들이 동시에 현선물, 코스피, 코스닥 시장에서 순매수를 보여주었고 그리고 또 선물 쪽에서도 계속 강조드렸습니다만은 외국인들의 적극적인 매수세가 환매를 포함해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도 계속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아침에 갭상승 나오거나 상승하고 내려오는 이런 어떤 전강 후약의 패턴들이었었는데 오늘은 아주 전강 후강 그리고 바로 또 원전을 중심으로 해서 바이오라든가 2차 전지 이러한 섹터들이 또 장의 중심에서 지수의 또 종목의 상승을 이끄는 모습이었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전반적으로 시장 분위기가 양호하게 흘러갔고 또 매크로 지표의 경우에도 우리 시장에는 우호적인 부분 확인됐다는 점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이어서 대표님 의견도 들어볼까요? 오늘 시장을 좀 평가해 보신다면 어떤 점에 주목해 보셨습니까? 제일 역시 중요한 부분은 수급적인 부분입니다. 역시 이제 최근에 오늘은 이제 외국인들이 큰 폭의 매수세로 돌아섰지만은 외국인들이 좀 이제 매도를 했던 그런 시기들이 좀 있었는데 결국 그 내용을 좀 더 뜯어보면은 외국인들의 매도가 특정 종목으로 집중이 됐다라는 거죠. 어제 같은 경우도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라든가 에피스라든가 이런 쪽으로의 어떤 매도가 외국인들의 매도의 거의 전부를 차지했고 사실 최근에 가장 많이 팔았던 종목은 SK하이닉스예요. 어떻게 보면 이제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들의 매도는 SK하이닉스로 집중이 됐다. 이렇게 봐도 사실 무방할 정도로 결국 외국인들의 매도가 이어지고 있었던 것이 어떻게 보면 뭐 시장에 대한 부분보다는 저는 좀 이런 종목에 대한 좀 어떤 이런 그 쏠림 현상으로 나타난 측면이 분명히 있다. 그래서 이제 외국인들의 매도를 이렇게 좀 어떤 시장에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요인으로만 볼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 이런 말씀 드릴 수가 있겠고요. 결국 향후에도 계속해서 외국인들의 어떤 수급에 있어서의 어떤 디테일을 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앞서 의원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사실은 그 미국 증시에서 엔비디아의 하락과 알파벳의 상승이 우리 증시에서는 사실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어떤 관계로 좀 나타나는 모습이 연출이 됐어요. 네. 최근 들어서 삼성전자가 확실히 좀 우위에 있는 모습, 뭔가 이제 구글과의 관계라는 측면에서의 어떤 이런 좀 재정립이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사실은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더군다나 최근에 보면 수급적으로 봤을 때 신용 매수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 부분이 조금 이제 반등의 과정에서 조금 걸림돌로 작용할 수도 있겠다라는 또 이제 그런 생각도 해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러한 흐름들이 이어질 수 있을지 여부 이런 부분들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지수는 저는 크게 봤을 때 지금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는 이번에도 확인이 됐지만 결국 3,800대 초반에서의 바닥이 좀 계속해서 확인이
확인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런 모습들이 나오다가 결국 오늘 이제 거의 한 100포인트 정도의 상승이 나오면 3,900선 중반까지 일단 올려놨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국 박스의 하단을 한 3,800 그리고 박스 상단은 한 4,200 정도. 그러니까 4,000을 중심으로 해서 위아래 한 200포인트 정도의 박스권의 흐름으로 봤을 때 오늘처럼 이렇게 이제 상승 종목이 압도적으로 많은 결국 막 종목 장세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는 부분은 시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굉장히 긍정적인 그런 사인이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늘은 SK하이닉스가 조금 처지는 모습 나타나기도 했는데 이제 TPU가 GPU의 대항마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에 기술주 전반 상승했지만 간밤에 좀 엔비디아가 주춤했던 것에 영향을 받았고요. 이 영향으로 엔비디아 밸류체인 기업인 SK하이닉스도 약세를 보였습니다. 엔비디아 측에서 또 구글의 AI 칩을 의식하는 듯한 발언 내놓기도 했습니다. 뭐 구글은 AI 분야에서 큰 진전을 이뤘지만 우리만큼은 아니다. 뭐 이런 이야기 하기도 했는데 위원님께서는 이러한 상황 어떻게 보세요? SK하이닉스가 좀 뒤처지는 부분일까요? 여러분들도 챗 GPT만을 사용하지는 않고 다양한 그 AI 소위 말하는 우리가 인공지능 관련된 것들을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결국은 이런 어떤 대항마가 나오고 경쟁자가 생기고 있다는 것은 간접적으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 SK하이닉스라든가 삼성전자 이런 반도체 D램이 반드시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 부분들이 오늘 오전까지만 해도 SK하이닉스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지만 오히려 수요가 더 증가가 될 여지가 충분히 있지 않겠느냐. 이러한 것들이 SK하이닉스의 하방을 만들어주는 이러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엔비디아냐 또는 뭐 구글이냐 결국은 둘 다 우리 거를 쓸 거다. 네. 그리고 구글은 이제 새롭게 TPU로서 진입을 하는 과정이니까 아무래도 차이는 좀 있겠죠. 이런 부분도 우리가 염두에 둔다면 오히려 내일부터는 이제 SK하이닉스도 조금 더 탄력적인 모습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SK하이닉스 결국 장중에 상승 전환에 성공하면서 현재 0.7%대 강세 마감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피 지수도 오늘 장중에 2%대 이상의 탄력을 보여주는 모습이었는데요. 동시효과 구간에서도 상승폭 조금 더 넓혀가는 모습 3,958포인트에서 마감 기다리고 있습니다. 코스닥의 경우에도 2%대 강세 마감 예상되고 있습니다. 877.67포인트 지나갑니다. 코스피 200도 2.6%대 강세 마감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수세 확인이 됐고요. 기관이 시장 크게 이끌었습니다. 1조 2천억 원의 순매수세로 결국 집계가 되고 있는 상황. 반면 개인이 물량을 좀 많이 덜어내면서 1조 7천억 원대 매도 우위였습니다. 코스닥에서도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수세 폭착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 마감합니다. (11월 26일) 수요일장 국내 증시 마무리가 됐습니다. 오늘 양시장 일제히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막판까지 강한 힘을 가져가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은 7거래일 만에, 코스닥은 4거래일 만에 양봉으로 종가를 체결하는 데 성공했는데요. 그렇다면 어떠한 종목들이 시장을 이끌었을까요? 트레이딩 뷰를 통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속에 반도체 관련 기업들의 움직임이 좋았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삼성전자가 3%가 넘는 강한 상승을 유지한 채 마감을 했는데요. 구글 TPU 칩에 대한 기대감이 삼성전자까지 이어지는 모습이고요. 한미반도체도 7%에 가까운 강한 시세를 이어가면서 종가를 체결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상대적으로 SK하이닉스가 1% 미만의 상승을 보이면서 마감을 했고요. MLCC에 대한 기대감 속에 최근에 삼성전기 증권가에서도 긍정적인 전망 나오고 있고 주가도 이에 화답을 하고 있습니다. 6% 이상의 상승력 나타나고 있고요. 여기에다가 미국에서 신규 원전을 짓는다는 소식 전해지면서 두산 에너빌리티 5% 넘는 상승 나타났습니다. 탄사리튬 가격 상승 속에 오늘 전고체에 대한 기대감까지 더해지면서 배터리 셀사들의 움직임이 정말 좋았고요. LG 에너지솔루션의 5%, 삼성 SDI도 7% 넘게 상승했습니다. 3차 상법 개정안에 대한 기대감 속에 지주사들의 움직임도 좋았습니다. 여기에 두나무화의 이슈가 있는 네이버는 오늘 4% 넘는 상승 그리면서 마감을 했고요. 화학 업종도 오늘 좋았죠. LG화학이 9%가 넘는 시세를 분출하면서 오늘 전반적으로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의 움직임은 상승력을 보여주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코스닥 역시나 오늘 바이오 기업들이 전반적으로 양호한 움직임 보여줬는데요. 그런 가운데 리가켄바이오가 7%가 넘는 상승 보여줬고요. LBL바이오도 오늘 4% 넘게 시세를 이어가면서 기술 수출 기대감이 있는 ADC 제형의 기술력을 갖고 있는 기업을 중심으로 시세가 괜찮았고요. 보로노이 역시나 4% 넘는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오스코텍도 10%가량의 오름세. 여기에다가 미용 관련된 기업들의 움직임도 좋았습니다. 파마 리서치, 클래시스, 휴젤까지도 일제히 상승 마감하는 데 성공했고요. 오늘 코스닥 시총 상위 기업 가운데에서는 2차 전지 소재단의 움직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에코프로가 11%, 에코프로 BM도 9%가량의 오름세를 그리는 데 성공을 했고요. 엔캠 역시나 9% 이상의 상승력을 보여주면서 2차 전지 기업들이 막판까지로 시세가 괜찮았습니다. 여기에다가 덕산 네오룩스, 동진세미캠 그리고 일부 종목, 그러니까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의 움직임도 괜찮았던 것으로 보이고요. SPG가 5% 넘게 빠지면서 로봇 그 가운데서 부품 기업들의 움직임은 일부 종목을 중심으로 차익 매도 물량이 나왔다는 점은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코스닥도 그렇고 코스피도 그렇고요. 전반적으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움직임은 긍정적이었고요. 상승한 종목이 현저하게 많은 상황에서 우리 시장이 마감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지수는 어떻게 마감했을까요? 신민영 앵커가 전해드립니다. 네, 수요일장 마감 상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대 지수 시원하게 올라준 오늘이었습니다. 코스피 지수 2%대 강세 마감 성공했고요. 전거래일 대비 103포인트 끌어올렸습니다. 3,960포인트 선에서 마감 지었습니다. 코스닥의 경우에도 2.49%대 오름세로 877.32포인트의 장을 마쳤고요. 코스피 200의 경우에도 2.7%의 높은 상승 흐름 보여줬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 상승 출발한 이후로 장중에 상승력을 더 넓혀가려는 모습이 확인이 됐습니다. 결국에 3,960포인트까지 고점을 최대로 높인 상황에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코스닥의 경우에도 코스피와 비슷한 흐름으로 흘러가는 모습이었는데요. 장중 내내 상승 탄력을 더해가려는 모습이었고요. 일종 고점 부근에서 마감 짓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오늘 수급 상황도 함께 체크해 보시죠.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세가 코스피 쪽으로 들어와 줬습니다. 기관이 1조 2천억 원의 매수 우위로 결국 집계가 됐고요. 외국인도 5천억 원 이상 순매수에 동참했습니다. 개인이 물량 크게 덜어내면서 1조 8천억 원대 순매도세로 집계가 됐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의 매매 동향도 함께 보시면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세로 확인이 됐고요. 외국인이 2천억 원대, 기관이 868억 원의 순매수로 집계됐습니다. 반면 개인은 2천억 원 넘게 물량을 좀 덜어내는 분위기였습니다. 네, 이어서 외국인의 수급이 집중된 종목들 살펴보도록 할까요? 오늘 외국인은 삼성전자를 역시나 순매수하는 흐름 이어갔습니다. LG화학의 경우에도 외국인의 순매수 속에 2차 전지주 흐름 이끌어졌고요. SK스퀘어와 삼성물산과 같은 지주사 종목들로도 외국인의 수급 집중이 됐습니다. 조선주 안에서는 HD 현대중공업을 선택했습니다. 코스닥 쪽에서는 에코프로 BM 역시나 오늘 상승 탄력 크게 받아가면서 2차 전지 섹터 상승을 주도해줬고요. 외국인의 순매수세 가져갔습니다. 알테오젠과 파마리서치, 코롱티슈진, 인투셀과 같은 제약바이오 종목들 외국인의 순매수세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은 이 안에서 LG화학 종가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튬 가격이 바닥을 찍었다라는 그런 분석 속에 2차 전지주의 랠리가 나타나고 있고요. LG화학의 경우에는 반도체가 아니라 이제 전기차, 배터리 관련해서 이제 전고체 기술을 신기술을 개발했다는 소식이 또 호재로 작용을 하기도 했습니다. 9%대 강세 탄력 결국 가져갔고요. 장중에 39만 7천 원까지 고점 높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어서 기관의 수급이 집중된 종목들 함께 살펴보시죠. 삼성전자로 매수세 이어졌고요. SK하이닉스는 외국인의 순매도세가 감지되고 있지만 기관은 여전히 순매수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AI 내러티브가 다시금 살아난 상황 속에서 두산에너빌리티, 삼성전기, 한국전력과 같은 에너지 관련주들이 또 기관의 순매수세 이어갔습니다. 리가켄바이오와 오스코텍, 보로노이와 같이 제약바이오 종목들 계속해서 기관의 선택을 받아가고 있고요. 오스코텍 같은 경우에는 올해 5월에 상장한 비교적 새내기 주인데 벌써 시총 1조 클럽을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에코프로비엠은 외국인에 이어서 기관 순매수 탑5에 또 이름을 올렸고요. KINX는 종가 흐름 함께 살펴보시죠. 오늘 장중에 급등하는 흐름이 포착됐습니다. 행동주의 펀드 얼라인 파트너스가 KINX의
모회사인 가비아의 주식을 공개 매수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고요. 오늘 종가 흐름 살펴보시면 경영권 분쟁에 대한 기대감 올라오면서 장중에 급등하는 모습으로 결국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11만 5,400원까지 장중에 고점을 높이기도 했고요. KINX의 경우에는 앞서서 미국의 자산운용사에서도 지분을 확대하는 움직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결국 18% 오른 11만 2,100원 선에 마감 지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의 수급 특징주까지 살펴봤고요. 오늘 시장의 세 가지 포인트는 고은별 앵커와 함께 정리해 보시죠. 네, 파이널 포인트 세 가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요, 시장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긍정적으로 바꿔준 금리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미국에서 지금 지속적으로 경제 지표들이 좀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소매 판매가 좀 둔화된 것으로 확인됐고 생산자 물가 지수도 안정화가 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금 고개를 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히나 비둘기파의 케빈 해시시 차기 연준 의장 후보로 부각받고 있다는 것 또한 12월에 25bp 인하 가능성에 힘을 더 보태주고 있는데요. 오늘 이 같은 분석이 제기가 되면서 성장주, 대표적인 성장주인 제약 바이오 관련 기업들의 분위기가 우호적인 방향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은 물론이고요. 반도체, 2차 전지와 같은 성장주 역시나 투자 심리가 다시금 불붙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섹터 가운데서 잘 갔던 섹터 대표적인 게 바로 2차 전지 기업들인데요. 탄산 리튬 가격이 킬로그램당 90위안에 근접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16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중국의 ESS 그리고 전기차에 대한 대규모 투자 정책이 탄산 리튬 가격을 상승으로 이끌고 있는 건데요. 지금 중국 일각에서는 2배까지 내년에 가격이 더 오를 것이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고요. 이로 인해 에서 소재와 셀사 그리고 양극재 관련된 기업들까지 동반 강세를 보이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지주사들도 힘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성장주뿐만 아니라 정책에 대한 기대감 속에 지주회사들도 오늘 시장에서 주목을 받았는데요. 연내 3차 상법 개정안에 대한 추진 기대감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자기 주식 소각에 대한 의무화와 배당 확대 기대감이 더해지면서 이로 인해서 주주 가치가 더 높아질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고요. 이러한 시장의 분위기 연말에 지속적으로 제기된다면 지주사들 조금 더 봐도 된다라는 증권가의 분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시장을 움직였던 세 가지 투자 포인트 함께 알아봤고요. 그렇다면 내일장 어떻게 전략을 잡아야 될까요? 지금 바로 알아보시죠. 네, 강하게 상승 마감한 오늘 장이었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내일 시장 전략도 꼼꼼하게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내일 시장 좀 주요 포인트 잡는다면 어떤 부분 알려주시겠습니까? 네, 내일도 중요하겠고 12월 달 크리스마스 시즌 산타랠리가 오기 위해서는 그쵸. 12월 10일로 예정이 돼 있습니다만 지난주까지만 해도 7대3 내지 8대2로 금리 동결이 우세했는데 미국의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오히려 8대2로 금리 인하가 기정사실화되는 듯한 이러한 모습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거기에 또 트럼프 정부에서는 아직 임기가 한 6개월 정도 남았죠. 파월 의장의 후임자가 구체화되는 이러한 모습을 보이면서 마치 네임덕 현상을 파월 의장을 초래하게 만들고 있지 않느냐. 이러한 것들도 우리가 의미 있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다음 내년 4월이라고 뭐 얘기는 했습니다마는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 그리고 또 방미를 시진핑 주석에게 요청을 하면서 미중 간의 셔틀 외교가 다시 이제 재개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긴장이 좀 완화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이러한 부분도 시장 저반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심리를 좀 개선시킬 수 있는 이러한 요인이다라고도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습니다. 당장 내일이죠. 뭐 몇 가지 합의를 못한 게 있다라고는 합니다만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종전과 관련된 평화 협상 이 부분이 정말 잘 될지 아니면 또 누군가 자리를 박차고 아니야 못하겠어 할지 상당히 또 이런 것도 우리 시장에 단기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전반적인 흐름을 봤을 때는요. 현재 시장에서 여전히 주도하고 있는 반도체 쪽의 움직임들이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엔비디아와 구글의 대항 속에서
청기들어 백기들어가 아니라 누가 돼도 좋아 이런 분위기로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하면서 우리 시장 내부적으로도 환율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라는 이런 경제부총리의 발언도 있죠. 이런 것들을 감안한다라면 산타랠리에 대해서 조금 더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대응을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빅 뉴스의 관점에서 봤을 때 좋게 흘러가는 부분 많이 있으니까요. 뉴스를 또 잘 주목해 보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대표님께서는 내일 시장 대비하면서 어떤 부분을 좀 주목해 보고 계십니까? 뭐 사실 위원님하고 저도 대부분 좀 겹치는데요. 사실 이제 저는 내일부터 이제 내일은 미국이 추수감사절이고 이제 금요일은 아시겠지만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예요. 결국 이제 연말 소비 시즌에 돌입을 하는데 네. 지금 일단 뭐 예상은 좀 엇갈리고 있습니다. 굉장히 좀 이번에 긍정적으로 보는 예상도 있고 반면에 사실 최근에 어떤 소비 지표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꺾이면서 소비 심리 같은 것들이 꺾이면서 이번 연말 쇼핑 시즌에 대해서 기대를 좀 줄여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또 그런 전망들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런 이번에 미국의 연말 소비 시즌이 어떻게 전개가 될지 진행이 될지 또 여기에 또 많은 또 소비라든가 유통 관련주들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계속해서 우리가 좀 확인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저도 사실은 이제 연준의 12월 FOMC 금리 인하 가능성이 계속 확대가 돼가고 있고 무엇보다도 지금 이제 셧다운에서 나오지 않고 있던 지표들이 나오면서 오히려 그런 지표들의 결과가 지금 금리 인하 쪽의 방향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런 부분은 상당히 향후에 나올 수 있는 지표들, 당장 이제 뭐 PC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나와주느냐가 상당히 이제 중요하게 작용을 할 수 있다. 이런 말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역시 또 이제 환율이죠. 뭐 이제 오늘 또 다시 한번 이제 경제부총리가 좀 이제 강하게 어떤 환율 시장에 대한 개입을 또 경고를 했는데 결국 이런 부분들, 결국 이제 원달러 환율의 추이가 여기서 이제 과연 이제 고점을 찍고 꺾일 것인지 결국 이런 부분들이 또 외국인의 수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하고 연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원달러 환율의 추이도 우리가 계속해서 좀 주의 깊게 지켜봐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좀 큰 시각에서 봤을 때 우리가 또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들 함께 짚어주셨습니다. 내일 시장에서 그럼 주목해 볼 만한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우리 위원님께서는 어떤 종목 좀 보고 계십니까? 오늘 조선주들이 시세의 어떤 탄력성은 떨어졌지만 이제 하방을 잡고 반등 시도를 할 가능성이 높다. 네. 이런 측면에서 삼성중공업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미국의 상무부에 빅3 조선사들이 제안서를 제출했다고 그러죠. 또 트럼프 대통령도 한때는 1월 1일자로 할까 하다가 크리스마스 선물을 줘야 되겠다. 미국민들에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마스카 프로젝트와 관련된 이러한 어떤 제안서를 받고 지분 구성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이 크리스마스 전후로 해서 윤곽이 나오고 발표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어느 특정한 기업이 선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공동 출자와 관련된 또는 지원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누가 더 많은 지분을 확보하느냐의 싸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공교롭게도 내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인가요? 바로 또 HD 현대중공업과 현대미포의 합병이 있기 때문에 거래 정지가 되죠. 반사 이익도 수급적인 측면에서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고 지난주였죠. 컨테이너선 7척을 신규로 수주하면서 연간 수주 목표 한 80% 이상을 달성한 것으로 이렇게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실적과 관련돼서는 뭐 더 이상 논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내년도에도 매출 12조 7천억, YOY 기준으로 15.7%, 영업이익도 1조 5천억 이상, 63% 이상 급증해 줄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는데 한 달 동안 가격과 기간 조정 잘 보였습니다. 22,000원이 이제 훼손만 되지 않는다면 다음 자리를 향해서 또 직전 고점이 물론 3만 원 이상에 있습니다만은 1차 목표가 3만 원을 설정해 놓고 지금부터 노를 서서히 저어가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조선주에 대한 관심을 또 다시 가져가 볼 때다라고 짚어주시네요. 삼성중공업 목표가 3만 원까지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표님께서는 어떤 종목 좀 내일 매수하면 좋겠다라고 보고 계십니까? 현대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제 뭐 한 1% 중반 정도의 상승으로 마감을 했는데 결국 이제 그 관세 협상 이후에 주가가 한 차례 올랐다가 지금 이제 조금 조정을 보이고 있는데 굉장히 양호한 흐름이 나오고 있어요. 무엇보다도 이제 하이브리드 신차 출시라든가 기술 경쟁력에 따라서 북미 시장의 점유율이 계속해서 확대가 되고 있는 그런 흐름이고요. 또 이제 무엇보다도 지금 시장의 여러 가지 변수들, 뭐 관세라든가 환율이라든가 또 시장의 구조 변화라는 이런 변수들을
굉장히 유리한 방향으로 좀 활용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라는 거죠. 상대적으로 이익 방어도 굉장히 잘했었고 관세 여파가 있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제 관세가 15%로 결정이 되면서 오히려 분기별로 따졌을 때 7천억 이상의 징익 효과도 예상이 된다라는 부분이에요. 결국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현대차는 뭐 충분히 이제 올해도 올해지만은 내년 이후를 기대하면서 우리가 좀 갖고 갈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다 역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은 지금 아직까지 시세에 본격적으로 반영이 안 된 부분들, 로봇이라든가 자율주행에 관련된 기술들, 이런 신사업이 이제 본격화되면서 이런 것들도 시세에 반영될 수가 있는 자리에 왔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한다면 충분히 현대차는 이제는 좀 접근을 해야 되는 그런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1차적으로는 목표가 30만 원 제시해 드리겠고요. 손절 라인은 22만 5천 원으로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올해 가장 큰 리스크였던 관세 리스크를 덜어내기도 했고 내년을 바라보면서 볼 수 있는 그런 신사업 관련 모멘텀까지 크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목표가 30만 원까지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또 참고해 보셔야겠습니다. 자, 이제 내일 시장 한마디 한번 들어보도록 할까요? 위원님께서는 내일 시장 좀 대비하면서 어떤 메시지 꼭 가져가야 한다라고 보고 계십니까? 이번 주 들어와서는 월요일부터 제가 매수의 구간이다. 저가 매수하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내일 또 쫓아가서 여러분들 급등에 나타났을 때 매수하지 마시고요. 기다렸다가 섹터 순환을 대비하는 전략들 또 적절하게 월요일부터 해서 좀 매수하신 분들은 내일부터는 조금 또 이익 실현도 병행하면서 현금 비중도 만드는 이런 탄력적인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네, 탄력적으로 대응해 봐야 한다. 좋습니다. 대표님께서는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저는 기본적으로 지수는 박스권의 흐름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결국 오늘 나타났지만은 종목 장세가 당분간은 이어지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오늘 상승 종목이 좀 더 많고 그리고 이제 어떤 업종이라든가 테마 간의 순환매가 나타나는 이런 흐름들이 좀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결국 이런 박스권 지수 안에서 종목 중심의 대응 전략이 유효하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종목 장세를 당분간은 잘 대비해 보시는 것이 현명할 것 같습니다. 두 분 의견 잘 취합하셔서 내일도 현명한 선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서 보내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도 어김없이 2시에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파이널 샷.